케니치는 금붕어 지능의 땅으로 번복된 불쌍한 루저로 매일 학교에서 끝없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는 괴롭히는 애들을 물리치려고 애썼지만 너무 약해서 더 얻어맞았습니다. 학교에 친구가 없어 항상 자기계발서에 파묻혀 지내며 자신을 독서광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새로운 여자아이와 친구가 되고 그녀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도장에 들어가 숨겨진 강력한 능력을 깨우치면서 그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이야기는 케니치가 수업에 늦어 학교로 뛰어가다가 여자아이와 부딪히고 그 아이는 그를 공격자로 오해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곧 사과하고 흩어진 그의 책들을 줍는 것을 도와줍니다. 케니치는 그녀에게 자신을 공격했다고 소리치지만 그녀는 그가 부딪히자 본능적으로 반응했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학교로 달려가면서 그녀는 자신감 있게 강을 뛰어넘고 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지만 그는 결국 강에 빠지고 그녀가 그를 구출해야 합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그는 지각했다는 이유로 밖에 서 있게 되고 그 여자아이는 교실로 들어가 블렌지 미우로 소개받습니다. 그녀가 명문 학교에서 이곳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그는 그녀의 지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교실에 자신을 소개하고 선생님께 지각한 벌로 케니치와 함께 밖에 있겠다고 알립니다. 교실 밖에서 그녀는 자신이 그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친구가 되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 사귀는 법에 대한 책의 조언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 후 케니치는 평소처럼 제대로 된 동아리로 달려가지만 이상하게 생긴 니즈마라는 소년이 그를 맞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를 겁쟁이라고 부르며 블렌지에 대해 묻지만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케니치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클럽에 들어가 그는 심하게 얻어맞고 모두가 그를 루저라고 놀린다. 클럽이 끝나자 그는 모든 청소를 해야 했다. 일을 마친 후 그는 샌드백 연습을 시작하지만 다이몬즈라는 건장한 남자가 그를 맞고 배를 때리며 그가 약하기 때문에 이 클럽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다이몬즈는 그에게 클럽을 그만두라고 위협하지만 케니치는 강해진다면 계속 할 수 있냐고 묻는다. 다이몬즈는 그에게 조롱하며 일주일 후 시합을 제안하고 지는 사람이 클럽을 나가야 한다고 한다. 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강해지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고 악당과 싸우는 영웅이 되는 것을 상상한다. 갑자기 그는 몇몇 건달들이 후렌지와 노인을 괴롭히는 것을 본다. 영웅이 되는 대신 케니치는 겁쟁이처럼 도망친다. 친구인 그녀가 위험에 처했는데 도망쳤다며 자신을 꾸짖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그는 현장으로 돌아가 악당들을 막으려 합니다. 앞뒤 안 가리고 주먹을 날리지만 맞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화가 난 그들은 그를 붙잡고 칼을 꺼냅니다. 그들이 뭔가 하기 전에 후렌지가 재빨리 개입하여 공격자들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폭력배들은 도망치고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케니치에게 용감하다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그를 첫 친구로 두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그는 가라테 동아리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가라테는 약자가 폭력배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술을 배우고 강해질 수 있는 곳을 찾아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인 케니치는 그녀가 그려준 지도를 이용해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는 문을 열려고 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키가 크고 나이 든 남자가 나타나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문을 열어 케니치를 놀라게 합니다. 겁에 질린 그는 황급히 떠나려고 합니다. 노인이 그를 멈춥니다. 케니치는 그 노인이 무술의 달인인지 묻지만 노인은 자신이 겸손한 척한다고 생각하며 평생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놀란 케니치는 그에게 후렌지가 자신을 보냈다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그를 안으로 들입니다. 그들은 아파차이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그는 열심히 주먹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케니치를 발견하자 그는 흥분해서 벽을 치는 등 자신의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은 견학을 계속하다가 방 안의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검 한 번으로 모든 칼날을 깔끔하게 잘라내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찌르려던 사람을 공격했고 그녀의 수리검 중 하나가 케니치를 맞출 뻔했지만 노인이 그것을 막고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훈련을 위해 사카키라는 사람에게 소개되었지만 사카키는 그를 제자로 받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명적인 기술을 과시하며 케니치가 자신과 함께 훈련하면 3일 안에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곧 죽고 싶지 않았던 케니치는 도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강력한 남자를 보고는 기절했습니다. 놀란 케니치를 후렌지가 깨우며 괜찮냐고 묻는다. 위험하니 함께 떠나자고 말하지만 후렌지는 거절하며 이곳이 자신의 집이고 저 할아버지는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밝혀 케니치를 놀라게 한다. 할아버지는 케니치에게 여러 무술가들을 소개하며 이곳이 료젠파쿠임을 설명한다. 그들 중에는 가라테의 사카키 시오, 유에타이의 아파차이, 중국 무술의 켄사이마, 무도 철학자 코츠지 에키세이, 검술과 무기술의 고사카 시게루가 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이 집의 수장이라고 소개하고 이 모든 상황에 케니치는 불안해한다.
이번에는 구해주지 않고 프린즈는 차를 끓이겠다며 자리를 비켜 케니치를 무술가들과 혼자 남겨둔다. 그들은 프린즈가 왜 케니치를 데려왔는지 의아해하며 나비를 구하려는 소녀에 비유하며 케니치가 도전을 포기할지 관망한다. 어른이 그에게 직접 말을 걸며 요젠파쿠에 합류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처음에 주저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중국 무술가인 켄세이가 개인정보를 적는 서류를 건네주며 매달 $200를 내라고 합니다. 그가 금액에 놀라자 켄세이는 $100, 그리고 결국 $50로 낮춰줍니다. 그들은 돈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 상관없이 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프린즈가 모두를 위한 차를 가지고 돌아와 스승님들께 차를 따라줍니다. 어른은 수업료에 대해 변명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프린즈의 뛰어난 회계 능력 덕분에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케니치에게 말합니다. 집안일을 돕는 그녀의 다른 책임들을 듣고 나서 그는 그녀를 하녀처럼 부리는 그들을 보고 매일 적어도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오기로 결심합니다. 장로는 에이카쌤을 케니치의 사범으로 임명합니다. 그는 어느 정도의 교육 경험이 있고 비교적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 훈련 과정 중 케니치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케니치는 이미 자신의 목숨이 걱정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에이카쌤은 그의 무술 경험에 대해 묻고 케니치는 아무런 경험이 없다고 고백하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에이카쌤은 그에게 유술이 자기 방어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확신시키며 지나치게 엄격한 사범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자 그는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습니다. 큰 항아리를 들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지구력 테스트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바늘이 찌르고 아래에서 불에 타게 됩니다. 그는 이것이 가장 쉬운 단계라면 더 어려운 단계는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범들과의 훈련만 상상해도 그는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집니다. 비틀거리며 바늘이 살갗을 찌르자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에이카세는 그에게 잠시 휴식을 준 뒤 훈련의 일환으로 또 다른 과제를 주었다. 케니치는 에이카세를 업고 3개의 훈련 지점을 지나 공원까지 달려야 했다. 그의 항의는 에이카세의 매질과 꾸준히라는 엄격한 격려로 일관되었다. 그 후 휴식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는 너무 지쳐서 거의 걸을 수 없었고 포기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슈린즈를 보고 마음을 바꿔 돌아오기로 했다. 다음 날 그의 진정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는 거대한 물 항아리를 들고 기둥 사이를 걸어야 했다. 그는 에이카세에게 언제부터 진짜 주짓수를 배우고 근력 훈련만 할 건지 묻지만 에이카세는 먼저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개미가 코끼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개미 비유는 취소하고 자신보다 개미가 더 강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모욕을 참지 못한 케니치는 그만두려 하지만 에이카세는 개미의 힘을 상기시키며 그를 격려한다. 에이카세에게 제자가 있다는 것을 본 복서 아파타이는 자신도 그를 훈련시키겠다고 자원하며 케니치는 한계까지 몰린다. 장로는 이를 재미있어하며 많은 스승들에게 수련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말한다. 한편 슈린즈는 데이모지가 도전에 참가하면 케니치를 죽이려는 계획을 듣게 된다. 그를 돕고 싶어하는 그녀는 나중에 공원에서 만나 기술을 가르쳐준다. 그녀는 발가락을 꼬는 쿠보라는 동작과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하이오라는 동작을 보여주며 기술을 시범 보인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공격하도록 격려하며 발놀림과 움직임을 포함한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처음에는 남성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공격하기를 거부하지만 그는 곧 성결이 배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지시를 따릅니다. 처음에는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녀가 그를 격려하며 발전에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통찰력을 얻고 실력이 향상됩니다. 다음 날 슈린즈는 그가 학교에 가기를 기다리며 그가 왜 늦는지 궁금해합니다. 곧 그녀는 어제 자신이 가르쳐준 발걸음 기술을 연습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케니치를 봅니다. 그는 자신이 이 길로 걸어오기 때문에 일찍 출발했지만 늦었다며 자신 없이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지원자가 되는 자신의 역할을 주장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그와 함께 수업에 갑니다. 그의 실력은 다이몬지의 시합 도전을 받아들여 정식 클럽에 들어가면서 시험대에 오른다. 결투가 시작되고 그는 다이몬지의 공격에 고전한다. 슈린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다이몬지의 공격을 피한다. 계속해서 공격을 피하며 그의 투지는 빛을 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다이몬지를 넘어뜨린다. 다이몬지가 금지된 던지기 기술을 사용했다고 항의하지만 케니치가 승리한다. 다이몬지는 이전 조건에 따라 클럽에서 나가야 하지만 케니치는 유리한 고지를 정하기 위해 금지된 기술을 사용했다고 인정하며 대신 패배를 받아들인다. 그는 실망했지만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느끼며 클럽을 나선다. 니즈마가 밖에서 그를 만나 선전을 칭찬한다. 그는 가려고 하지만 케니치가 그를 멈추고 감사를 표합니다. 니즈마는 그때 중요한 정보를 밝힙니다. 오늘 시합의 심판인 츠쿠바는 싸움을 갈망하고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합니다.
스쿠바가 그 유명한 동아리의 최고 실력자라는 것을 알게 된 케니치는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니즈마는 그를 조롱하며 금방 끝장날 거라고 말하고 정신 나간 듯 웃으며 떠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두 소년이 쉬림지를 비웠다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들을 무시하고 어제 일로 우울해 보이는 케니치에게 다가가자 두 소년은 놀랍니다. 그녀는 케니치의 기분을 알지 못한 채 체조부에 들어갔다며 그가 더 이상 가라테부가 아니니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는지 묻습니다. 그는 매우 당황스럽게도 원예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말하고는 스스로 자책하며 식물에 물을 주러 간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심정을 깨닫고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그를 멈춰 세운다. 바로 그때 니즈마가 나타나 케니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 말을 믿은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의 반 친구들은 질투심에 휩싸인다. 그는 체육 시간에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 떠나고 불쌍한 케니치는 잊혀진다. 수업 중에 츠쿠바는 호두를 으깨는 소리로 시끄럽게 굴어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가 쉽게 호두를 으깨는 것을 보고 선생님은 겁에 질려 그의 행동을 무시한다. 그는 계속해서 호두를 으깨며 케니치의 힘과시가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행운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나중에 니즈마는 츠쿠바가 케니치와 싸울 계획이라고 후린지에게 알리고 츠쿠바가 맨손으로 돌을 부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케니치는 그와 맞설 생각에 떨고 공포에 질려있다. 시키주는 그런 힘을 가진 슈카바는 유단자일 거라고 말한다. 료잔카쿠에서 케니치는 식물에 물을 주며 다가오는 싸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케니치의 불안을 알아차린 아키사메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한다. 그는 아키사메를 업고 말처럼 달리게 하고 켄세이는 다리 강화 운동을 가르치며 무술에서 강한 다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파카이는 케니치에게 자신의 워밍업 루틴을 보여주려 하지만 케니치는 그 자리를 도망친다. 사카키는 후린지에게 그녀가 가르친 기술에 대해 따지며 그녀가 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이기도록 가르쳤지만 이것은 이제 케니치를 시험해보려는 더 강한 상대를 끌어들일 뿐이라고 말한다. 사카키가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충격을 받고 사범들이 그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카키는 그녀에게 케니치가 기본적인 근력이 부족하며 그녀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흥분한 아파카이에게 케니치는 날아가 심하게 다칩니다. 집에서 누나에게 깨어난 그는 자신이 죽어 천국에 왔다고 횡설수설합니다. 누나는 그를 바로잡고 그의 안부를 걱정합니다. 저녁 식사에서 아버지는 그의 잦은 부상에 대해 질문하고 그가 정식 도장에 다니는 것이 맞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식 도장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정식 도장이라는 개념을 일축합니다. 그는 방으로 도망치고 누나는 그를 따라가며 그가 도장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외칩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는 총을 꺼내 들지만 케니치의 어머니는 케니치가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모습이 그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도장을 선택한 아들을 믿으라고 아버지를 안심시킨다. 다음날 케니치와 후린지는 스쿠바를 피해 학교 담을 넘고 스쿠바는 그가 날마다 강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체육 시간에 타카시마라는 소녀가 체조 실력을 인정받지만 후린지가 스트레칭 중 유연성을 보여주자 모두가 후린지를 칭찬한다. 이를 본 타카시마는 질투심에 후린지에게 시합을 신청한다. 심호흡을 한 후린지는 뛰어난 체조 실력을 선보인다. 모두가 후린지를 칭찬하는 동안 타카시마는 질투심에 휩싸인다. 사람들은 후린지를 달인이라 칭하며 배우고 싶다고 한다. 한편 케니치는 스쿠바의 눈을 피해 탈의실을 몰래 돌아다니지만 마침 스쿠바가 뒤에서 나타나 케니치를 놀라게 한다. 스쿠바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싸움을 걸지만 그는 놓아달라고 애원한다. 스쿠바는 그를 비웃으며 겁쟁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그가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케니치는 스쿠바에게 완전히 제압당해 심하게 얻어맞는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스쿠바의 다리를 꽉 잡는다. 스쿠바는 그를 차서 놓게 하고 결국 케니치의 강한 움켜줌에 멍이 든 것을 스쿠바가 알아차리자 지쳐서 물러난다. 후린지는 집에 돌아와 케니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부상에 대해 묻지만 그는 계단에서 불렀다고 말하고 떠난다. 사카키는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한다며 그냥 내버려 두라고 조언한다. 아카사네는 케니치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을 한탄한다. 아카사네가 그의 의도를 묻자 그는 치쿠바와 대결하여 자신의 힘과 용기를 인정받고 싶다고 말한다. 아카사네는 그를 안심시키며 다음 날부터 기술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린다. 케니치의 열망은 그가 과거 자신의 스승에게 했던 말, 즉 정의에 대한 그의 믿음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다. 케니치가 내일부터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파치는 그를 돕겠다고 나서지만 아카사네는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라고 주의를 준다. 하지만 아파치는 이를 무시하고 케니치를 자신의 첫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열정적이다. 다음날 아카사네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불상을 가져와 케니치에게 투척신대라는 기술을 가르칠 것이라고 알린다. 케니치는 불상을 던져야 하지만 너무 무거워 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카사네는 그에게 무게중심에 집중하라고 지시하며 상대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면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그는 켄세이로부터 지도를 받습니다. 켄세이는 프린지의 도움을 받아 반격 기술을 시범 보입니다. 그는 이 기술을 연습하지만 아파치가 그를 가르치러 오자 도망칩니다. 하지만 시게로가 그를 잡아 고기처럼 아파치에게 넘겨줍니다. 마지못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권투 글러브를 낍니다. 처음에는 아파치를 때리는 연습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아파치가 그의 주먹을 피하라고 하자 케니치는 그 충격에 쓰러집니다. 그는 투척신대법과 반격 기술을 연습하며 훈련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가 조각상을 땅에 던질 때마다 다음번에는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사카키는 멀리서 그의 훈련을 지켜보며 그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케니치가 사흘 이상 버틴 것을 칭찬하며 조각상을 관찰하라고 말한다. 케니치는 갑자기 이 조각상이 이전 것보다 약간 크다는 것을 깨닫고 곧 에카사메가 속임수로 바꿔치기 해온 크기가 다른 부처상으로 가득 찬 방을 발견한다. 사카키는 그를 불쌍히 여겨 그날만 이외로 하여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 그는 케니치에게 상대의 정확한 스타일을 묻지만 케니치는 아니라고 말한다. 사카키는 처음에 그의 대답에 화를 내지만 곧 부드러워지며 그에게 스카바의 싸움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케니치는 그대로 한다. 사카키는 스카바가 스포츠 정식 스타일을 사용한다고 말하며 스카바를 확실히 이길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시게로와 에카사메는 사카키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에 놀란다. 후에 학교에서 프린지는 스카바가 어떤 남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개입한다. 스카바가 그녀를 만지자 그녀는 그를 때립니다. 그녀의 실력을 보고 그는 그녀에게 싸움을 신청하지만 케니치가 자신의 자존심을 가지고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싸움을 막고 대신 치카바에게 도전합니다. 그녀는 치카바와 싸울 만큼 케니치가 강하지 않다고 슬퍼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케니치는 사카키가 가르쳐준 기술을 떠올립니다. 그는 치카바의 얼굴을 공격하려 하지만 다른 손으로 그의 배를 칩니다. 이 기술은 야마즈키 오바사이라고 불리며 치카바카 같은 스포츠 가라테 스타일 선수에게 효과적입니다. 케니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얼굴을 맞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카키의 말을 떠올리며 얼굴을 가릴 때 다른 부위를 노리는 것을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치카바는 화가 나서 돌진하지만 케니치는 켄세이가 가르쳐준 특수 반격 기술을 사용하여 마침내 던지는 부처 기술로 치카바를 쓰러뜨립니다. 케니치는 치카바보다 훨씬 가볍고 쉽게 쓰러뜨려 승리를 거머쥐었다. 케니치는 치카바에게 달려가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숨쉬는 것을 확인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프린지는 이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안전보다 상대의 안부를 걱정하는 그를 장난스럽게 놀린다. 도장으로 돌아온 케니치는 치카바를 이겼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사카키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남았다며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케니치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프린지에게 이야기한다. 알고 보니 니지마가 치카바와의 승리를 모두에게 알렸고 케니치는 그를 나무란다. 하지만 니지마는 니지마를 두둔하며 자신이 케니치에 대해 니지마에게 알려주는 대신 국수 2그릇을 받았다고 밝힌다. 그때 그들을 찾는 깡패들을 발견하고 케니치는 겁먹은 닭처럼 니지마 뒤에 숨는다. 알고 보니 그 폭력배들은 라그나로크라는 갱단 소속이었고 케니치의 승리와 스카바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에게 도전하기 위해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폭력배들이 간 후 니지마는 그들이 아마 케니치의 집을 알고 있을 것이고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그를 겁주었습니다. 케니치는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여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에서 케니치는 임박한 싸움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어 사범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범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스카바와의 싸움이 주목을 끌 것이라는 것을 사범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카키는 그에게 겁먹지 말고 끝까지 해내라고 말하며 학교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학교에서 폭력배들은 그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지만 케니치는 도망쳐 원해부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즈미라는 소녀를 만나는데 이즈미는 케니치가 원해부에 가입한 동기를 의심한다. 그는 꽃에 대한 관심과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을 즐긴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를 둘러싼 소문을 언급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말하며 거절한다. 갑자기 니지마가 나타나고 케니치는 그가 퍼뜨린 소문에 흥분하여 그를 꾸짖고 원해부에서 쫓아낸다. 니지마는 자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며 자신을 찾는 깡패들에 대해 알리려고 왔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도장으로 돌아와 케니치는 아파차이와의 훈련으로 기진맥진하다. 다른 사범들은 아파차이에게 그를 더 빨리 훈련시켜 자신들이 차례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 사범들이 자신을 두고 다투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에게 무술에 대한 어떤 숨겨진 재능이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꿈을 깨고 그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치심을 견딜 수 없던 케니치는 자살을 생각하지만 프린지가 그를 막으려고 합니다.
사카키는 그에게 연습은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벽을 깨뜨려 상대의 턱이나 아래턱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카키의 말에 동기부여를 받은 그는 나무 기둥을 치며 연습합니다. 사범들은 케니치와 프린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게 그 주 일요일에 그녀와 데이트를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영화 티켓을 주고 미리 운동과 훈련을 완료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기쁘게 동의하고 열정적으로 연습을 계속합니다. 며칠 후 케니치가 그녀와의 데이트를 기대하며 모든 훈련을 잘 해내면서 계획은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데이트 당일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영화관으로 향하고 프린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처음이라고 밝힙니다. 갑자기 니지마를 발견하고 니지마가 인사를 건네지만 케니치는 그녀를 끌고 지하철에서 내려 그녀와 단둘이 영화관에 가려 합니다. 다음 역에서 니지마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영화관까지 걸어가자고 제안합니다. 마침내 영화관에 도착했지만 공포스럽게도 니지마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 식당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티켓이 아깝다며 망설이는 그녀에게 그는 배가 고프다는 듯 연기하며 티켓을 먹어 보이며 자신의 주장을 합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그녀는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도 처음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그녀가 집에서 맡고 있는 모든 일과 책임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그녀에게 특별한 날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거리를 둘러보고 재밌는 게임을 하고 고양이랑 놀아요. 나중에 놀이공원에 가는데 항상 훈련만 받아서 평범한 10대들이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며 이곳이 처음이라고 말해요. 회전목마를 타고 싶다고 말하고 함께 회전목마를 타요. 어린 여자아이를 보고 손을 흔들고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도 행복해져요. 마침내 그녀의 부탁대로 극장으로 향하지만 케니치는 니지마가 아직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내키지 않아 해요. 하지만 극장에 도착하자 근처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조사하러 가요. 거기서 니지마가 무리들에게 공격받는 것을 목격해요. 케니치는 극장으로 가자고 말하지만 프린지는 니지마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해요. 약한 자를 돕겠다고 했던 약속을 떠올린 그는 폭력배들에게 맞서 니지마를 구하러 간다. 사카키의 연수에 대한 말에서 힘을 얻어 그는 폭력배들에게 맞서 한 명을 발로 차 쓰러뜨린다. 니지마는 이 기회를 타서 자신의 무술 실력을 과장하여 그들을 위협한다. 프린지는 폭력배들이 그들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니지마는 모자를 쓴 중국인, 즉 켄세이가 케니치의 활동 계획을 폭력배들에게 건네주었다고 밝힌다. 나중에 케니치는 켄세이에게 따지고 켄세이는 사실 카사메의 아이디어였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 때문에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고 불평한다. 카사메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프린지를 그의 동기부여의 중추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케니치는 그녀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만 사범들은 이 접근 방식을 가혹한 사랑이라고 설명한다. 사카키는 결국 케니치가 그 갱단과 마주해야 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든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프린지는 이 문제에 대해 할아버지께 조언을 구하자고 제안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과 가해자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이야기하며 앞으로 더 많은 적들이 나타날 것이니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라고 격려합니다. 다음날 케니치는 몰래 프린지의 인상적인 체조 실력을 감탄하며 지켜봅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타카시마가 프린지를 넘어뜨리려고 막대기를 던지지만 프린지는 리본으로 우아하게 막아내고 모두의 칭찬을 받습니다. 케니치는 주말에 도장에 간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립니다. 아버지는 케니치가 세뇌당할까봐 걱정하며 내 안에 있는 미국인을 받아들이고 총을 들고 다녀라 라고 말할까봐 염려합니다. 케니치의 여동생은 그의 형편없는 오빠가 매일 밤 맞을까봐 걱정하며 그 계획을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케니치는 거절하고 도장에 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멍투성이가 된 채 돌아오자 불쌍한 여동생은 약 상자를 가지고 그에게 갑니다. 도장에서 케니치는 훈련 강화를 결심하고 가라테복을 입고 스승들의 훈련을 감탄하며 지켜본다. 하지만 시구레에게 계획을 묻자 시구레는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다. 아키사메는 그에게 이틀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알리고 자신이 개발한 그레이트 레그 스프린터라는 기구를 소개한다. 이 기구는 사람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는데 무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키사메는 프린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프린지가 기구를 누르자 케니치의 다리가 벌어지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아키사메는 이 기구는 16시간 후에 180도 다리찢기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중단하고 싶으면 안전 단어를 사용하라고 설명한다. 프린지는 계속 기구를 누르고 케니치의 비명은 계속되지만 프린지가 다리찢기를 하는 것을 도와주자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한다. 갑자기 케니치의 누나가 그의 고군분투를 몰래 지켜보다가 끼어든다. 그녀의 등장으로 프린지가 케니치 위에 넘어지면서 케니치가 안전어를 사용하기 전에 180도 다리찢기를 실수로 하게 된다. 누나는 케니치를 안으려 하지만 그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를 밀쳐낸다. 아키사메가 개입하여 케니치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는 케니치의 다리를 차서 기적적으로 고통을 완화시킨다. 아키사메는 자신의 침술 경력을 밝히고 자신이 거기에 있으니 원하는 만큼 뼈를 부러뜨려도 된다고 케니치에게 확신시킨다. 케니치가 누나를 프린즈에게 소개하자 프린즈는 그녀가 귀엽다고 말하지만 누나는 프린즈가 자신의 동생 감정을 가지고 논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케니치에게 집에 함께 가자고 재촉하며 그의 손을 잡아 끌지만 그는 뿌리치고 도장에 남는다. 그의 여동생은 화가 나서 어머니가 프린즈에게 주신 선물을 건네주고 떠납니다. 프린즈는 그에게 여동생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가족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만 남았다고 말하며 떠납니다. 사범들은 그를 놀리며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생각하며 그녀의 비극적인 과거가 어린 시절 무술의 길로 이끌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감정이 복받친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기로 마음먹지만 아키사메에게 끊겨 아파차이에게 추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시게루가 돌아와 아파차이와의 훈련으로 멍투성이가 된 케니치의 상태를 묻습니다. 어른은 그녀가 걱정하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케니치가 온 이후로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에서 케니치는 프린즈가 다양한 요리를 준비한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시게루가 왜 저녁 식사에 함께하지 않았는지 묻고 프린즈는 시게루가 혼자 식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그가 식사하려는 순간 주인들이 그의 음식을 훔쳐먹어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된다. 밤늦게 배가 고픈 그는 프린즈가 옥상에서 자신을 위해 특별히 차려준 식사를 받는다. 이를 통해 그는 그녀에게 사과할 기회를 얻고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 않다고 말하며 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 서로의 꿈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녀는 그의 꿈을 묻고 그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그의 소망을 밝힌다. 그 대신 그는 그녀의 꿈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것이 비밀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게루는 몇 년 전 그녀가 쓴 편지를 읽으며 프린즈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밝힌다. 당황한 프린즈는 시게루에게서 편지를 빼앗으려 하지만 시게루는 그 자리를 떠난다. 그녀는 그와 영원히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한다. 시게루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지만 현재의 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후 원예부에서 케니치는 열심히 식물에 물을 주고 있다. 이즈미는 그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원예부가 불량배 무리와 무술 사범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고 설명한다. 그는 도장에서 겪었던 혹독한 훈련을 떠올리지만 프린즈 때문에 동아리를 그만둘 생각은 없다. 그녀는 그가 학교에서 가장 강하고 사나운 소년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상당히 성격이 좋다고 장난스럽게 말한다. 그는 그 소문들을 니지마 탓으로 돌리며 일축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식물, 그가 애정 어린 눈으로 눈사람 왕이라고 부르는 식물에 대해 묻고 그는 그 식물의 더딘 성장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다. 한편 이즈마는 밖에서 그들을 염탐하며 이전에 목격했던 폭력적인 공격들을 생각하며 케니치가 폭력배들을 상대로 살아남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도장에서 케니치는 주먹질 연습을 하지만 사카키는 그의 자세를 교정하고 맨손으로 벽을 부수는 시범을 보이며 제대로 주먹을 날리는 방법을 보여준다. 케니치는 자신에게는 그처럼 거대한 근육이 없다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카키는 변명하지 말라고 말하고 프린즈를 불러 시범을 보이라고 한다. 그는 근력만으로는 그녀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주먹질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1초에 6번의 강하고 정확한 주먹을 날리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케니치는 충격을 받는다. 사카키는 근력을 강조하는 나하테와 타격 속도에 집중하는 시라이테 등 가라테 스타일의 뉘앙스를 설명합니다. 그는 결국 두 스타일 모두를 마스터해야 하지만 지금은 시라이테부터 시작해서 속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케니치에게 말합니다. 켄사이는 그들을 방해하고 케니치를 가르칠 차례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팔을 휘두르는 동작을 시범 보이고 케니치에게 자신은 다소 부적절한 책을 읽는 동안 동네에서 그것을 연습하라고 격려합니다. 케니치가 거리에서 특이한 팔 휘두르기 동작을 연습하자 구경꾼들이 그를 비웃어 당황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끈기 있게 합니다. 그의 결의를 목격한 프린즈는 그에게 합류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이라고 말하며 한쪽 방향으로 팔을 세게 휘두르면 반대 방향의 힘도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라그나로크의 한 패거리가 나타났다. 그 패거리는 자신을 타이치라고 소개하며 프린즈를 노리고 케니치를 이기면 자기 여자친구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뻔뻔함에 분노한 그녀는 강하게 반응했지만 그는 광적으로 웃으며 맞섰다. 타이치의 친구들이 케니치와 프린즈를 포위하여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사카키가 갑자기 나타나 개입했다. 케니치를 훈련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후 그가 깡패들을 상대하도록 자리를 비켰다. 사카키가 떠나자 타이치는 케니치를 공격하여 그를 넘어뜨렸다. 분노한 프린즈는 깡패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그들과 맞섰다. 케니치는 너무 느리게 움직인 것을 실수로 깨닫고 타이치의 공격을 받아치려 하지만 실패한다.
그래서 그는 켄세이의 팔스윈 동작을 사용하여 그를 쓰러뜨리고 타이치는 어리둥절해한다.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타이치는 나머지 무리에게 자신을 공격하라고 하지만 후린즈는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몇몇 깡패들을 살려두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겁에 질린 타이치는 그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현장에서 도망치고 케니치는 그녀를 위로하려 한다. 도장에서 사카키는 그의 승리를 칭찬하고 깡패들과의 싸움에서 그의 훈련이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다. 케니치는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하지만 사실 타이치의 정강이에 운 좋게 명중할 수 있었던 것은 켄세이의 기술 덕분이었다고 속으로 인정한다. 사카키는 그날 훈련을 빠진 것에 대해 아페차이가 화가 나 있다고 알려준다. 그는 아페차이에게 가서 사과하고 상황을 설명한다. 다음날 사카키는 케니치에게 후린지와 함께 훈련하라고 지시하고 떠난다. 아케사메도 같은 일을 하고 그와 함께 훈련하라고 요청한다. 그는 케니치에게 공격과 방어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그의 훈련 루틴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다. 아페차이와의 연습 시간 동안 케니치는 불상을 던져 그를 피하려고 한다. 이것을 본 아케사메는 켄세이에게 부서진 불상에 대해 불평하고 그들은 아페차이의 비정상적인 훈련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학교에서 케니치는 훈련 진행에 대해 걱정하고 원예부에서 위안을 찾는다. 하지만 그가 동아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즈미가 다이몬즈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이몬즈의 친구들이 그의 가장 좋아하는 식물인 스노우볼킹을 포함한 식물들을 훼손하는 것을 목격한다. 다이몬즈는 그에게 싸움을 걸고 그렇지 않으면 이즈미를 해칠 것이라고 위협한다. 다이몬즈의 행동에 분노한 케니치는 재빨리 다이몬즈의 발차기를 피하고 그의 배에 일격을 가해 쓰러뜨린다. 다이몬즈의 친구들이 현장에서 도망치는 것을 본 케니치는 자신의 식물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속상해하며 그들에게 사과한다. 하지만 이즈미는 그를 안심시키며 손상된 식물을 다시 심어 복구할 것을 제안한다. 며칠 후 케니치는 놀랍게도 이즈미가 스노우볼 킹 식물을 보여주며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그는 엄청나게 기뻐하며 식물의 깊은 뿌리와 점진적인 성장을 되돌아보며 그것이 자신의 무술 여정과 평행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최근 다이몬즈의 발차기에 맞서 성공한 것을 떠올리며 자신의 발전에 만족한다. 그는 자신의 끈기 있는 식물 스노우볼 킹처럼 되기 위해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깡패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추격을 피하기 위해 케니치는 찬장 속에 숨어서 받은 음식을 조용히 먹는다. 나중에 그는 타카시라는 남자와 마주친다. 케니치는 그 남자가 후린지와의 쇼핑 계획을 방해했다는 것에 격분하여 그녀가 다른 남자들을 돌보는 동안 그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한다. 케니치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며 주먹으로 타카시를 다치게 한다. 타카시가 칼로 케니치를 공격하려 하자 그녀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하며 개입하여 그의 벨트를 잡아 타카시와 그의 친구들을 제압한다. 도장 사범들은 케니치가 쇼핑 여행 후 우울해 보이는 것을 관찰한다. 아바카이는 걱정하며 사카키에게 케니치를 위로하러 갈 수 있냐고 묻는다. 사카키는 아바카이에게 케니치를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밖으로 나온 케니치는 타카시와의 말다툼, 특히 칼을 보고 놀란 그의 모습을 되짚어본다. 시게루가 케니치에게 다가가 그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한다. 시게루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케니치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키사메는 자신이 다양한 무기를 다룰 수 있으며 케니치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케니치는 무기에 관심이 없는 듯 보이자 아키사메는 무기를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사범들과 후린지는 케니치와 시게루의 훈련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 시게루는 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하지만 후린지는 시게루의 손에서 칼을 가져와 대신 숟가락을 건넨다. 시게루는 숟가락으로 자신의 옷을 찢어 보이며 시범을 보인다. 소란을 듣고 어른도 합류하여 조언을 합니다. 칼이든 숟가락이든 그것들은 단지 금속 물체일 뿐이며 당신을 치지 않는 한 무해하다고 말입니다. 시게루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그녀는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어른은 케니치에게 차분하게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공격할 기회를 찾으라고 격려합니다. 이번에는 종이롤로 연습합니다. 그녀는 종이롤로 연속해서 공격하며 그의 자세를 교정하고 그의 취약점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의 자세를 바로잡고 공격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케니치가 공격하자 그녀는 그의 움직임을 손쉽게 받아넘깁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불구하고 케니치는 계속 실패하고 결국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집니다. 어른은 그에게 전투에서 용기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용기는 그를 침착하게 만들고 상대의 약점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케니치는 자신에게 용기가 부족하다고 느껴 자신을 의심합니다. 어른은 그에게 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시게루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시킵니다. 시게루와의 강도 높은 훈련 후 그는 기진맥진하여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러다 사카키가 훈련하는 것을 보고 그의 체격에 감탄하며 자신도 그런 근육을 갖기를 꿈꿉니다. 갑자기 아키사메가 그의 생각을 끊고 케니치를 데리고 쇼핑을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케니치는 다시 한번 그들의 일상 훈련의 일환으로 말을 끌고 하는 일을 하게 되고 훈련은 계속됩니다. 거리에서 케니치는 지나가는 여자아이들이 그를 놀리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는 기초 훈련을 언제 수료하는지 묻지만 아키사메는 그런 생각을 일축하며 기초 훈련에는 수료라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과거 무술가들이 과도한 근육 훈련보다 스파링을 우선시했다고 설명한다. 아키사메는 스파링만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의 위험과 이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것은 싸움에 필요한 특정 근육을 강화하지만 부상의 위험이 더 높다. 시도해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케니치는 주저하며 거절한다. 쇼핑을 마치고 도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가는 길에 이즈미를 포함한 두 소녀를 괴롭히는 갱단을 만난다. 케니치는 이들이 프린즈와 싸우고 괴롭혔던 바로 그 자들임을 깨닫는다. 두목이 케니치를 알아보고 그를 포위한다. 아키사메는 여자아이들에게 도망치라고 한 후 개입하여 두목의 뼈를 부러뜨리는 놀라운 힘을 보여준다. 그는 이어서 뼈를 고치며 실수로 탈구시켰다고 설명한다. 두목은 부하들에게 두목을 데려오고 더 많은 무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한다. 곧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쓴 거대한 두목이 도착한다. 아키사메와 두목 사이에 대결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아키사메는 놀라운 전투 실력을 보여주고 케니치에게 귀중한 기술을 전수한다. 상황이 격화되자 두목은 총을 꺼내 아키사메에게 겨눈다. 자신감 있게 그는 두목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싸움을 분리시킨다. 케니치는 사범의 실력에 놀라 몰래 싸움을 지켜본다. 그는 아키사메를 보고 공포와 감탄을 동시에 느끼며 그 사건을 비밀로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 후 케니치는 사카키에게 아키사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체의 세 가지 근육 유형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지구력과 속도가 균형 있게 조화된 분홍색 근육, 속도를 위한 빨간색 근육, 그리고 속도를 위한 흰색 근육. 그는 사카키에게서 아키사메가 20년 동안 이상한 훈련을 통해 모든 근육을 분홍색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훈련 관습을 거스르는 훈련이었다. 그 후 프린즈는 케니치가 집을 나서려 하자 걱정한다. 케니치는 괜찮다고 안심시키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그를 공격하려는 칼을 든 다카시를 만난다. 그는 어른의 말씀을 떠올린다. 자신을 치지 않는 한 칼과 수저는 그저 금속일 뿐이라고. 새롭게 깨달은 것을 이용해 그는 타카시를 조롱하며 기회를 엿보다 칼을 발로 차서 무장해제시킨다. 그러고는 아키사메의 조언, 즉 3대의 급소를 노려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떠올리고 타카시의 얼굴을 공격한다. 타카시가 정신을 놓은 틈을 타 케니치는 자신의 비참한 삶과 도장에서의 고된 훈련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한다. 한편 프린즈는 몰래 그를 지켜보며 케니치의 새롭게 다잡은 결의에 안도하고 기뻐한다. 다음 날 시게루는 투척신들을 이용해 아파차이에게 싸울 때 자제하는 방법을 특별 훈련시키지만 그는 완전히 서툴지만 심중 하나는 살려둔다. 이러한 발전을 본 그는 케니치에게 드디어 무에타이 기술을 가르칠 만큼 충분한 자제력을 얻었다는 사실에 열광하며 흥분한다. 학교에서 라그나로크 일당의 깡패들이 케니치의 반에 나타나 그의 행방을 묻자 그의 반 친구들은 그가 점심시간에 항상 사라진다고 말한다. 조직의 두목은 그들이 케니치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 한 명을 흠씬 두들겨 패며 위협하지만 겁 많은 그 아이는 케니치가 보통 프린즈와 어울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말한다. 결국 갱단 두목은 매달린 아이를 내려놓고 사물함으로 향해 곧장 달려가 자신만만하게 사물함을 잡아당겼다. 케니치가 그 안에 숨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케니치가 그들의 갱단을 물리칠 것이라는 글귀가 적힌 무시무시하게 생긴 인형만 발견했다. 다케다는 두목 유키타가 사물함에서 케니치를 찾을 거라고 자신만만해했지만 그 바보 같은 인형만 발견하자 까르르 웃었다. 그 인형은 그들의 갱단을 조롱하는 듯 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케니치는 프린즈와 함께 옥상에 있었고 아케차이가 깡패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준 무시무시한 부두 인형을 찾고 있었다. 완벽한 은신처를 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프린즈는 옥상으로 올라오려는 손을 발견하고는 즉시 그 손을 찾지만 니즈마라는 것을 알고는 곧바로 사과했다. 케니치는 니즈마가 프린즈와의 단둘만의 시간을 방해하자 화가 났지만 니즈마는 라그나로크 깡패들이 케니치의 비밀 은신처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케니치가 더 나은 은신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니즈마는 또한 케니치의 행방에 대해 그들을 오도하여 돈을 빨리 벌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니치는 그의 쿠루쿠마 친구에게 신물이 나서 프린즈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니즈마는 유키타와 다케다의 싸움에 대한 정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케니치가 자신에게 애걸복걸하고 역겨운 자신의 신발을 하른다면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자리에 앉자 니즈마는 유키타가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 집착해서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그의 큰 체격 덕분에 가능한 어깨치기라는 특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케니치에게 말했다. 미야지마는 또한 유키타가 케니치보다 훨씬 높은 전투 지수를 가지고 있으며 케니치는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유키타에게는 승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케니치는 다케다가 한때 권투계의 신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그는 즉시 도망칩니다. 도장에 도착하자 사범들은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사사키는 그들이 단지 케니치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사람을 정하기 위해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우연히도 아파카이가 승자가 됩니다.
케니치는 권투 선수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지만 아키센과 아파카이는 무에타이 기술이 짧은 시간 안에 권투 선수를 이길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안심시켜줍니다. 무에타이는 치명적인 무술처럼 보이고 아파카이는 케니치를 가르치는 것에 지나치게 흥분합니다. 그들의 첫 수업은 좋은 자세를 취하기 위한 탄가드 무에타이, 그리고 팔꿈치와 무릎을 사용하는 티석, 티아이싹 동작으로, 이는 무에타이의 기본 요소입니다. 아키쌤은 잘못된 팔꿈치와 무릎 동작은 상대를 죽일 수도 있다며 케니치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이 때문에 케니치는 무에타이를 배우는 것에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무에타이 지식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없다면 상대를 해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편 라그나로크 갱단원들 사이에 오해가 생깁니다. 갱단 두목 중 한 명이 테이키타의 정보 수집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화를 내다가 케니치의 비밀 은신처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케니치는 무에타이의 기본 동작 연습을 잘 해왔기 때문에 아파카이는 이제 주먹을 날릴 때라고 말하지만 케니치는 아파카이의 힘 조절 능력에 걱정하며 그를 피하려다 실수로 후론지를 칩니다. 자제력 훈련이 모두 헛된 것 같아 아파카이는 슬퍼하지만 케니치는 그를 응원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케니치가 첫 주먹을 날린 후 아파카이의 차례입니다. 하지만 아파카이가 첫 주먹을 날리자마자 우리의 사랑스러운 제자는 5초간 천국을 방문합니다. 나중에 사사키는 아이들과 놀며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불행하다고 말하는 아파카이를 칭찬합니다. 사사키는 아이들이 아파카이를 위로하려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습니다. 도장으로 돌아온 케니치는 다음 단계 훈련에 대한 열의에 가득 차 있지만 후론즈는 아파카이와의 싸움으로 인한 머리 부상으로 인해 기억상실증이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하여 아키센에게 보고하지만 그는 그 기억상실은 당분간 편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사키는 아파카이가 그들의 스승과 함께 구속 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아파카이의 치명적인 주먹에 대한 좌절감이 밀려들자 그의 스승은 케니치와의 싸움을 무술이 아닌 동네 아이들과 노는 것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황홀한 기분에 젖어있는 케니치는 아파카이와의 훈련을 계속할 수 없어 안절부절 못하지만 가는 길에 시게르가 머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헬멧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합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아파카이는 이번에는 조심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케니치는 데자뷰를 느낍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사사키는 어른의 아파카이에 대한 조언이 도움이 될지 궁금해하며 어른은 아파카이는 본능적인 반사작용 때문에 실제 싸움에서만 잔혹하지만 마음은 부드럽고 온화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아파카이가 자신이 아는 사람 중 가장 태평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어른은 사사키가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사키가 어른에게 아파카이 훈련을 특별히 부탁했지만 사사키는 이것이 자신만의 작은 비밀이었기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이번에는 아파카이가 주먹을 날릴 차례였습니다. 그는 케니치에게 또 다른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뻔했지만 어른의 말을 떠올리고 어린 시절의 케니치를 상상했습니다. 마침내 주먹을 날렸지만 너무 약해서 케니치는 간신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파카이의 주먹이 케니치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을 보고 모두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케니치를 찬 순간 가엾은 케니치는 다른 세상으로 날아가 벽에 구멍을 냈습니다. 다음날 타케다와 유키다는 케니치의 은신처로 가서 그를 덮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케니치는 그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사람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케니치를 두목에게 데려가지 못한 지 한 달이 되었고 라그나로크 내에서 그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케다는 미션 임파서블 G라고 이름 붙인 작전을 세웠습니다. 연습 시간에 후룬즈는 케니치에게 자신과 함께 연습하라고 했지만 케니치는 여자를 때리는 것은 자신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사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놀렸습니다. 사사키는 그의 주먹은 후룬즈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며 도장 사범들은 너무 실력이 뛰어나므로 후룬즈는 그와 스파링 연습을 할 완벽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후룬즈는 잠시 시간을 내어 케니치의 친절한 성격을 인정하지만 갑자기 그를 공격하기 시작해 혼쭐을 내고 장로는 그에게 친절함이 자신의 엉덩이를 무자비하게 얻어맞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후룬즈가 진심으로 그의 싸움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했을 때 비협조적인 것은 무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얻어맞은 그는 후룬즈와 싸울 준비를 했지만 그녀가 그를 봐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차를 마시는데 케니치는 방에 둘만 남았다는 것을 알고 얼굴을 붉히기 시작합니다. 후룬즈는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 이유를 궁금해하며 그는 재빨리 화제를 돌리지만 순식간에 니즈마가 다시 나타나 케니치의 분위기를 망쳐 케니치는 지쳐 좌절감을 느낍니다. 니즈마는 그가 다케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엄청난 실력의 파이터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귀신 같은 왼손이라는 기술로 권투 토너먼트에서 우승했습니다. 그 기술은 상대방의 머리에 날리는 놀라운 왼손 직선 펀치로 상대방은 의식을 잃고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케니치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케니치 반의 두 녀석이 후룬지에게 데이트 신청할 작전을 짜고 있어. 후룬지와 친해지려고 그의 절친인 척한다는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키토가 그 순간 그들을 발견하고 케니치의 친구라고 생각하며 따라오라고 시켜. 수업 중 케니치는 책을 펼쳤는데 유키토가 쓴 쪽지가 있었어. 그의 두 절친을 죽이겠다는 협박이 적혀 있었지. 케니치는 놀랐어. 후룬지와 니즈마를 제외하고는 친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때 선생님이 시메야마와 타야카가 결석이라고 발표했어. 케니치는 상황을 이해했지.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그들은 케니치에게 친구라기보다 괴롭히는 애들이었고 구출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거든. 옥상에서 소위 절친들은 유키토에게 묶여 있었어. 이건 다 타케다의 계획이었지. 케니치를 유인해서 그중 한 명이 케니치 생각과 달리 그들이 케니치의 절친이 아니라 그를 괴롭히던 녀석들이었다고 자백하게 하려는 거였어. 시간을 낭비했다고 화가 난 유키토는 그들을 두들겨 패지만 갑자기 누군가 그들을 놓아주라고 명령해. 케니치가 없다는 걸 알고 후룬지는 그를 걱정하기 시작해. 드디어 유키토는 케니치를 손에 넣게 되어 기뻐하며 그의 유명한 어깨너머 매치기로 케니치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케니치는 놀랍게도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한다. 이에 유키토는 화가 나서 케니치에게 맹렬히 달려든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케니치는 카오라의 기술을 사용하여 무릎으로 유키토의 얼굴을 차 그를 바닥에 쓰러뜨린다. 불행히도 케니치에게 이 기술은 유키토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는 즉시 의식을 잃는다. 이를 본 타케다는 흥분하여 흰 분필과 스톱워치를 꺼낸다. 분필로 정사각형을 그린 후 그는 자신의 맨손으로 공중에서 그것을 부순다. 타케다는 자신이 한때 프로 권투 선수였기에 오른손만 사용하는 핸디캡을 줄 것이라고 케니치에게 말한다. 케니치를 시합장으로 초대한 후 그는 스톱워치를 켜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신감 있게 케니치에게 자신을 쓰러뜨려 보라고 말하지만 한 라운드에 3번 쓰러지면 패배한다고 말합니다. 케니치가 링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상대에게 무에타이 기술을 사용하지만 타케다는 순식간에 3번의 초고속 펀치를 그의 얼굴에 날려 그를 쓰러뜨립니다. 케니치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겨우 일어나 다시 한번 자신을 구원하려 합니다. 케니치는 타케다를 향해 주먹과 발차기를 시도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타케다는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타케다는 틈을 발견하고 또다시 3번의 빠르고 강력한 펀치를 날려 케니치를 다치게 하고 케니치는 피를 흘리며 2라운드에서 두 번째로 쓰러집니다. 그는 자신이 타케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 케니치는 태국식 기술, 즉 복서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로우킥을 떠올립니다. 다시 일어서는 순간 그는 로우킥으로 타케다의 무릎을 노리고 또 다른 로우킥으로 복서를 놀라게 합니다. 이것으로 타케다는 케니치의 지식이 카레트를 넘어서고 그가 놀라운 하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발차기로 케니치는 타케다의 무릎을 약하게 만들고 타케다는 쓰러지지만 곧바로 일어섭니다. 이때 타케다는 전보다 훨씬 느려졌고 케니치는 타케다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케니치가 자신의 특기인 무릎차기를 날리려는 순간 알람이 울리고 둘은 휴식을 취합니다. 타케다는 무릎이 극심하게 약해졌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쓰며 케니치가 대체 어떤 인간인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케니치는 타케다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 왜 권투를 그만두었는지 의아해합니다. 도장에서 아파차이는 오늘 하루에 대한 불길한 예감에 케니치의 안전을 기원하며 부도 인형을 이용한 작은 의식을 치릅니다. 한편 케니치와 그의 상대는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케니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타케다에게 권투를 그만둔 이유를 묻습니다. 타케다는 질문에 당황하며 케니치에게 예민한 문제를 함부로 캐묻지 말고 친구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타케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그가 권투 신인이었던 초창기, 전우이자 큰 버팀목이었던 아이키시다라는 절친이 있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키시다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고 타케다는 다음 날 시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케다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알람이 울려 그들은 시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케니치는 싸움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타케다에게 슬픈 이야기를 끝까지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타케다는 이미 다음 라운드에 강력한 공격을 위해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재개했고 케니치는 로우킥 기술을 사용하는 데 매우 집착했지만 타케다는 그의 공격을 계속 피하며 결국 놀라운 속도로 케니치의 얼굴과 몸에 몇 대의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때 케니치는 훈련 중 아베체가 해준 말을 떠올리며 타케다의 공격을 피해 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격렬한 싸움 속에서도 케니치는 타케다에게 이야기를 계속해달라고 재촉했고 타케다는 중단했던 부분부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친구가 악당들과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타케다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함께 악당들을 물리쳤지만 왼쪽 아랫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 시합에 나가지 못했고 불행히도 손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다시는 시합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키시다는 많은 대회에서 우승하며 스타가 되었고 타케다는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타케다의 부정적인 변화를 야기한 것은 친구가 그를 방치하고 내팽개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타케다가 다친 원인이 그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타케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케니치 같은 순진한 소년들에게 우정이란 덧없는 망상일 뿐이라고 가르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구하러 온 두 소년이 이미 그를 버려두고 떠났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서 케니치는 지쳐 거의 패배 직전이지만 타케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를 버리고 간 두 소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케니치는 기회를 잡아 자신의 필살기인 무릎차기를 날립니다. 타케다의 몸은 그대로 그물을 뚫고 날아갑니다. 기적적으로 케니치는 추락 직전에 타케다를 구출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빨리 악화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편 후린지는 수업 중입니다. 케니치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하던 중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눈길을 끕니다. 케니치가 지탱하고 있는 타케다에 매달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담임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케니치에게 달려갑니다. 타케다를 겨우 끌어올리려 애쓰던 케니치는 타케다에게 왼팔을 뻗으라고 말하지만 불행히도 타케다는 그 불운한 사고 이후로 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타케다는 케니치에게 자신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케니치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을 구하려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케니치는 마지막 힘을 짜내 타케다를 옥상으로 끌어올리지만 거의 쓰러질 뻔하다가 마침 의식을 회복한 유키타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는다. 유키타는 곧바로 케니치를 끌어올리고 목숨을 걸 뻔했다며 그를 나무란다. 케니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후린지가 그런 케니치를 만나러 온다. 격분한 후린지는 유키타와 타케다를 마구 때린다. 후린지는 나중에 그들을 아마사케에게 데려가고 아마사케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준다. 타케다는 후린지의 놀라운 힘을 칭찬한다. 아마사케가 타케다의 다친 팔에 대해 묻자 타케다는 자신이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놀란다. 아마사케는 타케다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팔을 마사지하고 그가 지금까지 팔을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는 신경 압박 때문이라고 말한다. 타케다는 고통으로 인해 손을 빼려 하다가 팔의 움직임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 좋은 소식은 아마사케가 그에게 다시 전업복서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마사케는 그가 고통스러운 뼈 맞추기 기술을 약 700번이나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케니치가 집에 돌아오자 그는 아버지가 전에 애썼던 고집스러운 병뚜껑을 손쉽게 엽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움을 채우고 아들의 성장한 힘을 인정하게 합니다. 침대에 누워 케니치는 연애 자기계발서들을 살펴보며 후린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의 여동생이 그의 독서 자료에 대해 궁금해하며 들어오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와 책에서 무언가를 읽고 케니치는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반면 케니치의 아버지는 그런 특이한 자기계발서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아들에게 후린지의 마음을 얻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케니치는 책 없이는 자신감이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아내의 열정적인 사랑이 그녀를 숱한 편지를 쓰게 만들었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로 그때 케니치의 어머니가 남편이 자신에게 보냈던 연애 편지를 가져와 아이들에게 읽어주겠다고 놀리자 남편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꽉 잡았다. 라그나로크 갱단원들이 타케다의 패배 소식을 듣자 치즈는 키자루가 그 권투 선수에게 의존한 것을 비웃었다. 그녀는 케니치가 살아남은 것에 놀랐다고 인정했다. 갱단원 중 한 명은 케니치가 다른 갱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소년을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말을 들은 치즈는 직접 케니치를 처리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나중에 케니치는 조직원들과의 문제에 그들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두 명의 불량배에게 사과하러 갑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놀라서 위축됩니다. 그들은 케니치가 자신들을 구해준 후 도망쳤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결국 그들은 그가 그저 외로운 사람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호미즈를 연습하는 동안 케니치는 그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케니치에게 집중하라고 지시하고 훈련 중 그의 몸을 바닥에 내던집니다. 하지만 싸움 후 케니치는 그녀에게 고백할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그는 도장 사범들에게 데이트 상담을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사키는 여자와 돈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조언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에미세이는 연애 상담을 고급 수학 수업으로 만들고 아파차는 토끼와 대화에 몰두합니다. 켄세이는 그냥 가서 후린지를 직접 만나보라고 말하지만 케니치는 그녀가 자신의 팔을 뜯어낼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켄세이는 케니치에게 후린지를 신뢰할 수 없다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케니치가 후린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자 켄세이는 즉시 후린지 사진으로 만든 비밀 사진첩을 꺼냅니다. 처음에는 케니치가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시 켄세이의 훌륭한 작업에 칭찬하며 사진첩과 교환으로 주머니를 비웁니다. 그가 앨범을 훑어보기 시작하자마자 후린지가 들어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만 그들은 앨범을 숨기려고 히스테리컬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프린즈는 케니치의 예상과는 달리 데이트 분위기가 아닌 쇼핑을 함께 가자고 귀엽게 부탁한다. 케니치는 마치 온 세상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고 프린즈는 계속해서 물건을 더 추가했는데 케니치는 자신을 아틀라스에 비유한다. 그러자 프린즈는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최근 바빠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친구로서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그들은 치즈와 라그나로크 갱단의 다른 멤버들을 만난다. 치즈는 케니치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프린즈는 가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갱단의 하급 조직원 중 한 명이 케니치를 죽이고 프린즈를 차지하려는 원래 계획에 화가 난다. 치즈는 성가신 녀석에게 화를 내며 공중에서 여러 번 돌려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결국 갱단원들은 케니치를 데리고 가고 프린즈는 아파차이에게 전화를 걸어 식료품을 가지러 오라고 한 뒤 깡패들을 쫓아간다. 가는 길에 켄세이는 프린즈에게 합류하여 즉시 카메라를 꺼내 그녀의 계획 전개 과정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고 그녀의 모든 항의를 무시했다. 현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한사이는 그녀에게 치즈는 케니치보다 훨씬 강하지만 케니치의 모든 싸움을 계속해서 도울 것인지 묻는다. 그런 다음 그는 케니치 같은 남자에게는 지원이 불필요하고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프린즈가 케니치를 걱정하는 것을 이해한 켄세이는 그들을 은밀히 따라가고 필요하다면 은밀히 싸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비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치즈는 강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결국 라그나로크 정상에 오르고 싶어서 케니치에게 자신의 부하가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그에게 그것은 강한 남자의 표식이지만 케니치는 치즈에게 평생 진정한 미래 계획 없이 불량배로 남을 계획인지 묻는다. 솔직히 말해서 케니치의 말이 매우 일리가 있어 치즈는 화가 났다. 치즈는 그러고는 자유는 남자에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케니치는 치즈에게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명분이 되지 않는다며 그것은 오히려 폭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케니치가 돌아서려 하자 치즈는 케니치가 자신의 자유를 모욕했다며 결투를 신청합니다. 케니치는 폭력을 쓰려 하지 않지만 치즈가 그를 비겁하다고 부르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싸움을 시작하며 치즈는 셔츠를 벗고 케니치에게 진정한 남자는 말이 아닌 주먹으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치즈가 케니치를 겁쟁이라고 부르자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나 케니치가 치즈를 바보라고 부르는 순간 치즈의 어두운 면이 드러납니다. 치즈는 엄청난 속도로 케니치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그의 머리에 겨누지만 케니치는 재빨리 맞고 상대의 머리에 강력한 주먹을 날립니다. 그래도 치즈는 다시 케니치를 공격하고 이번에는 케니치가 그의 가슴에 주먹을 날립니다. 치즈가 케니치보다 훨씬 강한데도 불구하고 페렌기는 이 광경에 놀랍니다. 겐세이는 그녀에게 싸움의 결과는 누가 더 강한지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치즈는 케니치에게 한 번 더 주먹을 날리라고 도전한다. 케니치에게는 혼란스럽고 무서운 상황이다. 그의 두려움을 확인하듯 그가 치즈의 이마를 주먹으로 치자 그의 주먹은 화끈거리며 빨개지는데 치즈는 광적으로 웃으며 고통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를 본 겐세이는 케니치가 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한다. 치즈는 우세를 점하고 케니치의 발을 고정시킨 후 그의 얼굴에 강력한 주먹을 날려 그를 쓰러뜨린다. 페렌기는 케니치와 치즈를 걱정하며 계속 싸우거나 약골처럼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케니치는 일어서서 강한 척하지만 치즈는 다시 그에게 달려든다. 그는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반격하려 하지만 치즈가 더 빠르고 케니치의 얼굴을 날아오르는 어퍼컷으로 강타한다. 켄세이는 케니치가 곧 치즈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다. 페렌즈는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하고는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목을 졸랐다. 치즈는 상대의 힘에 대해 비아냥거리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 케니치는 치즈가 빠른 주먹으로 돌진해오자 자세를 잡았지만 치즈가 머리로 들이받자 허를 찔렸다. 그는 발차기로 반격하려 했지만 상대에게 막히고 다리를 잡히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치즈는 발로 그의 얼굴을 내려치며 그를 무술 흉내쟁이라고 불렀다. 도장으로 돌아온 아파카이와 시게루는 케니치에게 신의 보호를 받게 해주려고 나무에 부적 인형을 박았다. 아키세는 그들의 의식에 장로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탄했고 곧 화난 노인에게 쫓겨났다. 케니치는 계속해서 겁쟁이처럼 얻어맞고 있다. 페랭이는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하지만 켄세이는 그가 스스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라고 한다. 치즈는 케니치가 아직도 서 있는 것과 그 작은 녀석들이 아직도 감히 그에게 말대꾸하는 것에 놀란다. 그는 케니치의 몸을 갈갈이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하지만 케니치는 싸움 없이 무너지지 않고 그에게 덤벼들라고 말한다. 치즈의 부하들은 케니치의 자신감에 모두 충격을 받지만 동시에 사장이 화가 나서 그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케니치의 큰 소리에 질린 치즈는 마무리 일격을 날리려고 돌진한다. 하지만 케니치는 페랭이가 전에 가르쳐준 특수 기술을 사용하여 재빨리 막아낸다.
치지는 땅에 쓰러졌고 켄세이는 케니치가 그를 끝장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는 주저하며 어떤 이유로 허둥지둥한다. 이로 인해 치지가 재빨리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치지는 그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평소 한 개 이상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페렌기는 그를 돕기 위해 덤불에서 뛰쳐나오려 했지만 켄세이는 다시 한번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는 다케다가 방금 나타나 위기를 구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미치광이가 케니치의 다리를 북채처럼 부러뜨리기 전에 타케야가 치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조폭들은 타케다에게 상관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조직 규칙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케다는 자신이 더 이상 라그나로크 조직원이 아니라고 밝히며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조폭들은 그를 두들겨 패려고 했지만 그는 주먹으로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치지가 반격하려 하지만 다케다는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한다. 다케다는 케니치를 잡고 뛰쳐나가고 치지는 자신의 부하들을 그들을 쫓도록 보낸다. 그들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쫓고 다케다는 포기하려던 찰나 켄세이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돕는다. 그는 한 번의 공격으로 다리를 무너뜨려 모든 부하들을 아래 강으로 떨어뜨린다. 페렌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고 켄세이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다케다는 케니치를 도장으로 데려가 치료와 안정을 취하게 한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주변 사범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거리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아키사메와 다른 사범들은 그가 치즈에게 진 것을 나무란다. 시오는 학교에서 맞을 거라고 조심하라고 그에게 말한다. 케니치는 매우 무서워하며 페렌기의 마시멜로 가슴에 안긴다. 시오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다시 괴롭힘을 당할 생각에 그는 미쳐버릴 것 같다. 케니치는 싸움 후의 일을 많이 기억하지 못해서 도장에 어떻게 왔는지 묻는다. 켄세이는 그를 타케다가 데려왔다고 알려준다. 치즈에게 박살날 뻔한 그를 구해준 것도 타케다였다. 그는 케니치가 앞으로 더욱 자발적이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에서 케니치는 괴롭히는 아이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다닌다. 니즈마가 그를 놀라게 하며 학교 전체가 그의 패배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 곧이어 3명의 거구 선배들이 그를 쫓기 시작해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는다. 케니치에게는 분명히 끝이다. 하지만 타케다가 다시 한번 수호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는 그 불량배들을 피나게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그들은 모두 닭처럼 도망친다. 케니치는 지난번처럼 그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타케다는 그의 권투 경력을 구해준 것에 대해 큰 빚을 졌다며 괜찮다고 말한다. 그들은 가는 길에 유키타를 만나고 케니치는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유키타는 자신의 꿈을 쫓기 위해 조직을 떠난 타케다를 축하합니다. 그는 라그나로크에서 깡패들로부터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다가올 일에 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도장으로 돌아온 에이키시는 다른 사범들을 모두 모아 회의를 합니다. 그는 케니치를 싸움의 기계로 만들기 위한 새롭고 강렬한 훈련 계획을 제안합니다. 어른은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묻습니다. 에이키시는 먼저 케니치를 도장의 상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죽음 직전까지 무술을 가르칠 것입니다. 모든 사범들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그들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납니다. 학교 수영장에서 프린즈는 물에서 나오는데 다른 여자아이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녀는 그녀처럼 몸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2명의 아이들을 지나칩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아래쪽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채고 케니치가 몇몇 불량배들에게 쫓기는 것을 봅니다. 이즈미가 그녀에게 다가와 동아리 활동 후 항상 만나는 것을 보고 케니치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프린즈는 그들은 그냥 친구라고 대답합니다. 탈의실에서 프린즈는 옷을 갈아입는 동안 실수로 케니치가 자기 집에 머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즈미는 우연히 듣고 두 사람 사이의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케니치는 결국 자신을 쫓던 2명의 불량배를 물리치고 도장으로 돌아와 훈련을 재개합니다. 에키사메의 감독하에 한손 푸시업을 하고 케니치의 놀라움과는 달리 훈련이 일찍 끝난다. 그는 스승이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를 궁금해한다. 나중에 그는 프린즈와 스파링을 하는데 프린즈는 그를 아주 쉽게 쓰러뜨린다. 사사키가 개입하여 프린즈에게 케니치에게 좀 더 쉽게 하라고 요청하고 이것은 그를 더욱 놀라게 한다. 그는 모두가 갑자기 친절해진 것을 보고 도장 전체가 무언가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케니치는 아파차이와 부딪히고 아파차이는 실수로 무언가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힌트를 내비친다. 케니치의 의심은 더욱 확신으로 바뀌고 시게루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사범들과의 회의에서 그는 그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장로는 그에게 류잔파쿠를 좋아하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이 말에 장로는 기뻐하고 에키사메는 그가 이제부터 거주 제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앞날을 그려본 그는 도망치려고 발뒤꿈치를 들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에키사메와 다른 사범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모퉁이에 몰리고 묵입니다. 그는 살인자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항의하지만 케니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는 차분하게 거주 제자가 되는 이점을 설명하며 프린즈와 같은 지붕 아래 살게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언급합니다. 케니치의 설명에 완전히 납득한 그는 기쁨에 겨워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집에서 케니치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들이 도장에 영구히 거주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아들의 눈에서 보이는 결의와 결단을 보고 마음을 바꿉니다. 하누카가 그를 붙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떠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도 케니치는 떠나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립니다. 케니치는 도장문에 도착하여 잠시 멈춰서서 후린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상상합니다. 에키사메가 농담을 건네며 그를 방해하고 곧 후린지가 따뜻하게 케니치를 맞이하며 두 사람에게 합류합니다. 하지만 도장 안으로 들어가자 마지막 문 뒤에 서 있는 모든 사범들이 그를 기절시킬 만큼 강력한 기운을 내뿜으며 그를 맞이합니다. 깨어난 케니치에게 사사키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며 그들을 부르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사사키 사범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키사메는 다가오는 훈련 중에 죽지 말라고 애원하며 그에게 어떤 종류의 훈련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에 에키사메는 그에게 가능한 최악의 훈련을 상상해보라고 요청하고 그가 상상하자 그보다 훨씬 더한 훈련 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케니치는 도망치려 하지만 즉시 도장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그의 훈련은 거의 즉시 시작되며 에키사메가 부채질하는 불타는 난로 위에서 풀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에키사메는 그 훈련을 오징어 춤이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그는 궁지에 몰렸을 때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라고 더 설명한다. 다음 훈련에서 그는 시계로의 강력한 머핀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그녀는 그의 온몸에 사과를 놓는다. 그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훈련이 그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에키사메가 만족스러워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검으로 모든 사과를 베어버린다. 다음으로 사사키에게 밀쳐지며 손으로 걷게 된다. 사사키의 설명에 따르면 이 훈련은 그의 팔을 강화하여 발차기만큼 강력한 주먹을 날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차이와 함께 그는 훈련 중에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평소처럼 케니치는 훈련실에서 날아간다. 훈련 첫날 밤, 케니치는 후린지와 상상했던 어떤 시나리오가 실제로 벌어질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그의 희망은 희미해진다. 그는 탈출 방법이 적힌 자기계발서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지만 도장 전체가 순찰 중이라는 것을 즉시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하고 그 편지는 그에게 남아있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범들은 그가 남겠다는 맹세를 엿듣고 그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하여 한밤중에 그를 데리고 나가 겐세이는 그에게 훈련 과정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겐세이는 그를 도장 뒤편 숲으로 데려가 치명적인 함정으로 가득한 길을 통해 온천으로 은밀하게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거기서 목욕하는 여인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끈기와 결의를 가지고 그들은 숲을 헤쳐나가며 모든 함정을 피해 목표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마침내 그들은 후린지와 같은 금발을 엿보고 누가 먼저 엿볼 것인가를 두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결국 그들은 온천에 있던 장로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흩어집니다. 처음에는 실망하지만 곧 온천에 함께 들어가 힘든 여정의 보상을 받으며 편안해집니다. 케니치가 떠난 지 일주일 후 호노카는 그가 너무 보고 싶어서 도장에 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케니치 간식을 싸면서 작은 마녀 후린지와 함께하는 케니치가 얼마나 편안할지 상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에미사케는 또 다른 고된 훈련을 위해 케니치를 아주 일찍 깨웁니다. 이번에는 허리에 묶인 무언가에 에미사케를 매달고 달리면서 동시에 에미사케의 채찍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훈련은 사사키와 함께하며 사사키는 그에게 자신에게 한 방 먹여보라고 합니다. 케니치는 사사키를 공격하려 하지만 잔인하게 발차기를 맞고 후린지의 시기적절한 아침 식사 알림이 없었다면 조상을 만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중에도 스승들의 괴롭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두 케니치의 접시에서 음식을 빼앗아 먹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싸우는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후린지와 함께 쇼핑을 가고 그녀는 그 덕분에 쇼핑이 더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케니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승이 그의 다리에 묶어놓은 추와 무거운 식료품을 등에 지고 힘겹게 걷는 불쌍한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만 켄사이가 나중에 그의 다리에 추가로 무거운 추를 더 달아주면서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한편 호노카는 도장에 도착하여 방문할 때마다 왜 항상 이렇게 허름한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잠겨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해 지붕으로 올라가지만 바로 그때 아페체를 만나 기둥 뒤에 숨습니다. 숨바꼭질이 끝난 것처럼 보이자 호노카는 문으로 살금살금 들어오지만 그대로 넘어지고 아바카이가 즉시 나타납니다. 아페체는 친절하게 자신을 소개하지만 호노카는 즉시 쿠키 공격을 하고 그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또 그녀의 방해를 받고 그녀는 다른 간식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케니치를 위해 준비한 간식들을 던지다가 하나만 남게 됩니다. 호노카는 도망치려 하지만 실수로 지붕에서 미끄러집니다. 큰 충격을 예상했던 호노카는 낙하가 완화된 것을 보고 놀라지만 아페체가 자신을 구해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허름한 도장의 모든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받아들이고 즉시 아페체와 절친이 됩니다.
두 사람은 케니치를 찾으러 가지만 도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시게르의 쥐가 그녀의 가방으로 뛰어들어 케니치의 점심을 훔칩니다. 시게르를 만났을 때 그녀는 또 다른 걱정해야 할 귀여운 여동생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아페체와 시게르는 어린 소녀에게 무엇을 대접할지 몰라서 최선을 다해 만든 것은 역겨운 차였다. 호노카는 그들이 준 차에 깊이 불쾌감을 느껴 즉시 차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그녀를 천재라고 불렀다. 힘든 하루, 무게를 지고 괜찮은 척하며 프린지를 감동시키려고 애쓴 케니치는 돌아와 보니 여동생이 아페체와 시게르와 신나게 놀고 있었다. 호노카는 케니치를 맞이하려고 달려왔지만 그는 자신이 가라테 수련에 집중하고 있으니 방문하지 말라고 엄하게 말했다. 프린지는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말했지만 호노카는 질투하는 여동생처럼 그녀를 노려보았다. 나중에 아미사케는 케니치를 훈련시키라고 불렀고 그가 먼저 훈련해야 할 사람은 프린지였다. 그들의 싸움을 본 호노카는 오빠를 해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프린지의 영광에 파묻히는 숨막히는 포옹만 받았다. 다음으로 케니치는 아페체와 훈련하며 땅에 파묻혔다. 이 모습을 본 호노카는 눈물을 글썽였고 아페체는 그녀의 오빠에게 해칠 의도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마지막 훈련은 아미사케와 함께였고 호노카는 오빠가 얼마나 심하게 얻어맞았는지 보고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오빠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을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케니치가 정말 단호하고 두려움 없는 표정으로 다음 라운드를 위해 일어서자 아미사케는 그들이 이유 없이 케니치를 때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호노카는 몇 년 전 자신을 괴롭히는 불량배들을 막으려 했을 때 케니치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마침내 그들이 그의 재능을 알아봤기에 오빠를 훈련시키려 했음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늦게 그녀가 떠날 때 케니치는 호노카에게 자신이 사범들에게 얻어맞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으니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말했고 그녀는 다시는 그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호노카는 아페체와 시게루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고 케니치는 그녀를 꾸짖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직접 방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라며 그날뿐만 아니라 매일 아페체와 시게루를 방문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이즈미는 케니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 하지만 푸루지가 그녀를 가로막고 케니치에게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즈미에게 자신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케니치를 괴롭힙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그들이 동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타카시마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푸루지를 선생님께 고자질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푸루지는 선생님들이 다음날 집에 방문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처음에 케니치는 그녀가 왜 그렇게 당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범들이 5초 만에 미쳐 날뛰자 케니치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푸루지는 그들을 제지하고 방문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키와 아페체는 인상적인 가라테 실력을 선보이겠다고 말하지만 푸루지는 그러면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다며 만류합니다. 케니치는 그녀에게 선생님들에게 동거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푸루지는 그들이 애초에 동거한 적이 없다고 무자비하게 일축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 푸루지는 에이케사메에게 부탁하지만 그는 다른 일이 있다며 거절하고 푸루지는 실망합니다. 푸룬지는 할아버지 외에는 가족이 없어 부모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고 이미 학교 서류에 부모님 성함을 적어 놓았기에 슬퍼했습니다. 푸룬지의 슬픔에 감동한 아페체는 아버지 역할을 하기로 하지만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인 데다 켄세이도 마찬가지라 사실 큰 농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방법은 사사키가 아버지 역할을, 시게루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케사메는 푸룬지의 안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선생님들을 속이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조교에게 직방문에 동행할 것이라고 알리고 우수한 학생인 푸룬지를 방문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에서 싸우는 것을 목격했고 신입생과 함께 산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푸룬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푸룬지의 안도를 진심으로 걱정했고 이 방문은 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도장으로 돌아온 푸룬지는 학교 서류에 적은 대로 다른 이름과 직업을 가진 각 부모의 역할을 출력했습니다. 사사키는 제트기 조종사이고 시게루는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하지만 연습의 질이 너무 형편없어서 푸룬지와 케니치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닫습니다. 켄세이는 아파차이에게 선생님들이 떠날 때까지 숨어있으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들이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하고 조교 선생님이 그들이 문을 여는 것을 돕는 동안 위에 숨어있는 아파차이를 발견합니다. 여자 선생님은 놀라서 담임 선생님께 알리려 하지만 푸룬지의 적절한 개입으로 담임 선생님은 곧바로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립니다. 도장에 들어가자 남자 선생님은 자신을 야스나가라고 소개하고 여자 선생님은 오노라고 소개합니다. 사사키의 차례가 되자 그는 자신을 세가 푸룬지라고 소개하지만 직업을 말할 때 말을 더듬으며 자신이 비행기 제트기라고 말하고 나이를 잊어버립니다. 시게루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푸른지의 선생님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파리를 반으로 썰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푸른지는 자신이 큰일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사키의 직업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케니치는 곧장 눈길을 돌려 그를 구해줍니다. 시게루와 단둘이 남게 된 선생님은 먼저 그 남자 선생님을 대머리라고 부르지만 푸르지에 대한 질문에는 놀랍도록 정확한 답을 합니다. 오노 선생님은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뜨고 푸르지가 바로 배웅합니다. 화장실에 간 목적은 화장실 위생 상태를 보고 가정 환경을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아파차이를 발견하고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 아파차이는 곧바로 사라집니다. 한편 야스나가는 시게루에게 푸르지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으니 연극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게루는 결점은 있지만 아이는 정말 착하니 푸르지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스나가는 케니치와 푸르지의 동거서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게루에게 있어 마지막 한계였고 그녀는 즉시 칼을 꺼냈지만 겐세이는 재빨리 그녀를 사슬로 감쌌고 케니치는 겁에 질린 야스나가를 구출하여 전쟁터에서 멀리 데려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집 전체가 혼란스러웠고 푸른지는 충격 상태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야스나가는 케니치에게 푸른지 집에 왜 있는지 물었습니다. 케니치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야스나가는 그것이 동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대치가 계속되는 동안 아파카이와 오노가 벽을 뚫고 뛰쳐나왔고 야스나가와 푸른지는 다시 생존을 위한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금단의 방에 피난처를 찾았는데 그곳은 야스나가가 역사교사인 자신에게 일본 역사를 상기시키는 조각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예술성을 감상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이 방으로 뛰어들어 실수로 신들의 조각상 더미를 흔들어 서로 넘어뜨렸습니다. 모두 야스나가가 그 아래에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장로가 놀랍게도 그를 구출하고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며 집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키삼의 덕분이었어. 그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 야스나가도 아름다운 작품들이 유명한 거장 고츠지의 걸작이라는 것을 알고는 흥분하고 케니치는 아키사메가 못하는 게 뭐냐고 생각해. 나중에 할아버지는 야스나가에게 상황을 설명해줘. 야스나가는 아이들이 도장의 거장 아키사메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부러워했거든. 그리고 케니치에게는 훈련 덕분에 얼마나 남자다워졌는지 눈에 띄게 변했다며 계속 잘하라고 말씀하시지. 후에 아키사메는 금단의 방에 가서 청소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케니치는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나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친 푸른지를 쉬게 해주지. 아키사메는 나무로 만든 고양이를 발견하고 슬픈 표정을 짓는데 그 고양이는 그의 절친이자 고인이 된 새가 푸른지가 만든 것이었어. 푸른지는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집사람들이 피부치는 아니지만 가족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잠자는 동안에도 그들을 이야기했기에 케니치는 도장이 살기에는 미친 곳이지만 푸른지에게는 집이라는 것을 깨달아. 다음날 아침 푸른지와의 연습 중에 케니치는 단 한 번의 공격도 하지 못하고 켄세이에게 틈을 찾을 수 없어 괴롭다고 말합니다. 켄세이는 그에게 틈을 찾으려면 싸움을 길게 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틈을 발견했을 때 케니치는 공격을 늦추고 푸른지에게 패배합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발견한 틈조차도 푸른지가 자신이 공격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동정을 받는 완전한 패배자처럼 느껴지고 푸른지도 그런 상황에서 도와준 것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느껴 케니치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한편 하노카가 도장을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겨울 코트에 소총을 몰래 숨기고 아내에게 케니치의 훌륭한 사범들을 잠깐 방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남편을 잘 아는 케니치의 어머니는 그를 불러세우고 한여름에 겨울 코트를 입은 이유를 묻고 그를 붙잡아 총을 가지고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노카는 나중에 자신의 라이를 휘파람으로 부르고 아파차이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나라와 극적으로 착륙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소총을 꺼내 아파차이를 괴물이라고 부르지만 어머니는 즉시 남편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하노카는 아파차이와 함께 떠납니다. 케니치는 방에 들어가려면 로프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불평하자 에이키세이는 사카키와 켄세이가 술에 취해 계단을 부순 어느 날 밤의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에 케니치는 에이키세이와 상의하려 했지만 그는 떠나버렸고 케니치는 훈련 중 푸른지에게 타격을 가하지 못한 이유를 사카키에게 이야기하러 갑니다. 사카키는 약골에게는 조언이 없다고 말하지만 케니치가 반격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공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남자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아파차이, 하노카, 시게르는 다른 사람들의 지붕에서 신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케니치가 사카키의 조언을 되새기는 동안 우샤키나도리류의 현당주 간자이 쿠마토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침입자와 그의 부하들이 그를 방해합니다. 그들은 료젠타코 도장의 사범들에게 도전하여 간판을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케니치는 당황하며 푸른지에게 알리려고 달려가지만 푸른지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후룬지는 침입자들에게 차를 가져다 주지만 그들은 차를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 시합을 하러 왔다고 거절합니다. 후룬지는 도장에 도전자 등록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도전자는 1만 엔을 지불해야 하며 모두 개별적으로 지불하면 그룹으로 공격할 기회를 얻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침입자들의 리더는 사사키와 1대1로 싸우기 위해 참가비를 지불하지만 후룬지는 아무도 없다며 자신이 도전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모욕감을 느낀 리더는 화가 나서 뒤에서 후룬지를 치려고 하지만 케니치의 움직임에 의해 저지됩니다. 케니치가 뛰쳐나와 후룬지를 지키겠다며 스스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침입자 리더를 더욱 화나게 만들어 케니치를 공격합니다. 잠시 케니치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극적으로 날아차기로 날아갑니다. 케니치가 바닥에 피를 흘리자 침입자들의 우두머리는 케니치처럼 약한 제자들을 가르친 도장 주인들을 비웃으며 간판을 가져가겠다고 말한다. 모욕을 참지 못한 케니치는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서 침입자들에게 도전한다. 이를 본 침입자 우두머리는 케니치에게 한 방만 더 차면 죽을 거라며 먼저 공격할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케니치는 공격할 자신감을 찾으려고 망설이고 흔들리다가 이전 훈련을 떠올리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앞으로 나아가온 힘을 다해 공격하여 근육이 이완된 틈을 타 우두머리를 기습한다. 부상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두머리가 케니치에게 사투를 걸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사사키가 막아선다. 그는 자신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침입자 우두머리를 제압한다. 단숨에 모든 침입자들을 손쉽게 물리치자 케니치와 후린지는 충격에 휩싸인다. 사사키는 침입자들이 너무 약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낸다. 나머지 사범들은 침입자들의 의식을 잃은 시체들을 도장에서 치우고 나무 손수레에 실어 병원으로 보낸다. 다음날 케니치는 에미세크에게 하루 휴가를 요청하고 에미세크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모두 함께 해변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케니치는 기뻐하며 후린지에게 달려가 도장 밖에서 그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행복해한다. 자신의 방에서 자기개발 서적을 읽던 중 사사키, 켄세이, 아크체이에게 몰래 엿보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당황하지만 곧 잊어버린다. 이후 그들은 배를 타고 하나코는 그들이 직접 배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들이 만든 두 번째 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걱정한다. 에미세크는 배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자 후린지에게 항해를 부탁한다. 케니치가 혼자 힘으로 쉴 새 없이 돌리려 애썼던 엔진을 확인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를 본 에미세크와 사사키는 엔진을 인계받아 배의 속도를 엄청나게 높입니다. 배가 바다 표면을 가로질러 질주하자 승무원들은 모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곧 그들은 마침 장로의 이름을 딴 섬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큰 해변가에 있는 집에 도착하고 모두 해변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겐세이는 여자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케니치는 사사키와 에미색에게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말을 듣고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평범한 휴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이것이 그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케니치가 자신에게 용기가 있으며 절벽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다고 항변하는 동안 시게루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더니 모두가 놀라워하는 가운데 옷을 벗고 주저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처음에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지만 그녀는 결국 나타나 그 지역에 바위가 없다고 말합니다. 절벽으로 돌아온 케니치는 무릎을 꿇고 사사키와 에미색에게 수영을 못한다고 말하자 그들은 더욱 흥분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그에게 뛰어내리라고 설득하려는 동안 장로는 재빨리 그를 들어 올려 바다로 뛰어들어 케니치를 기절시킵니다. 케니치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깨어나고 사범들이 그의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엿듣고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켄세이를 속여 아주 쉽게 도망칩니다. 곧 그들은 그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섬의 다른 곳에서 아파카이와 하누카는 모래의 얼굴을 만들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아파카이는 조사하러 가기로 합니다. 케니치는 강둑에 서서 섬을 떠날 방법을 계획합니다. 그는 유일한 탈출구는 경계가 삼엄한 배라고 생각하고 며칠 동안 숨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 후 그는 시게르가 강둑에서 낚시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재빨리 발견하고 화살로 바위에 묶어둡니다. 시게르는 그가 받게 될 혹독한 훈련과 도망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불평하는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는 또한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녀는 그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를 강 상류로 데려가 물살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깨닫기도 전에 당황하지 않고 수영을 시작합니다. 수영하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시게르의 미소를 봅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가 이제 수영할 수 있으니 절벽에서 뛰어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절벽으로 끌고 가는데 그는 강하게 항의합니다. 그들이 그가 뛰어내리는 것에 대해 다투는 동안 그의 여동생이 아래 바다에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돌고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는데 시게르는 그것들이 사실 상어라고 설명합니다. 주저없이 바다에 뛰어든 그는 상어들과 싸우려 하고 시게르는 절벽에서 활과 화살로 그를 지원합니다. 카니치는 한 마리 상어를 막아내지만 이내 압도당합니다. 그는 장로에게 구조됩니다. 장로는 바다 표면을 달려 모든 상어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이고 하노카와 카니치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카니치의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인정하며 자신이 젊었을 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도장에서 카니치의 사범들은 그가 고급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되었는지 논의합니다. 아키사메와 켄세이는 카니치에게 고급 기술을 가르칠 때라고 생각하지만 사카키는 그가 어린아이일 뿐이며 몸이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고급 훈련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카이는 모두가 너무 무리하지 않고 카니치를 훈련시키면 그가 새로운 기술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키사메가 카니치에게 준비가 되었는지 묻자 아키사메가 별로 인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식물에 물을 주던 카니치에게 다케다가 다가옵니다. 그의 팔은 회복되어 학교 권투부에 들어갔습니다. 카니치는 라그나로크에서 누가 접근했는지 묻지만 그들은 다른 일로 너무 바빠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카니치는 만약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 알려달라고 합니다. 타케다는 그의 도움 제의에 감사를 표하고 서둘러 떠나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카니치는 계속해서 덤불에 물을 주지만 니즈마가 덤불 속에서 일어서자 놀랍니다. 니즈마는 카니치에게 키자루와 안주가 7대 주권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묻지만 카니치는 그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니즈마는 그녀가 라그나로크의 일원으로 꾸준히 계급을 올리고 있으며 그들의 학교 2학년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태권도의 달인이며 카니치를 쫓는 깡패들을 보냈고 발키리라는 별명을 사용합니다. 카니치는 그녀가 누구인지 7대 주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니즈마는 그들이 라그나로크에서 가장 강력한 일원이며 갱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니즈마는 카니치가 키자루를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며 그녀가 라그나로크의 계급을 올리는 것을 허용했다고 말합니다. 니즈마는 카니치에게 자신의 수많은 계획 중 하나를 또 밝힙니다. 그 계획은 기자루의 승진으로 불행에 빠진 치즈와 카니치의 재대결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카니치가 치즈를 동정하자 니즈마는 그를 무자비하게 걷어차 버립니다. 그는 라그나로크가 타케다를 응징하기 위해 치즈를 임명했고 자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타케다는 권투를 포기할 정도로 크게 얻어맞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니즈마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으러 갈 것이라며 치즈에게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푸룬지는 카니치의 최근 강인함을 칭찬하고 그는 해변에서 상어들과 싸운 이후로 두려움을 잃었고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때 푸룬지는 치즈가 여자아이와 싸우려는 것을 발견하고 카니치에게 진정으로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면 치즈로부터 여자아이를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폭력배를 본 카니치는 즉시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치즈와 여자아이는 같은 갱단에 속해 있었고 이 싸움은 치즈가 다음 후계자로 지나쳐 여자아이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여자애가 누군지도 모른 채 카니치는 치즈에게 날아차기를 날려 기절시키고 아무렇지도 않게 치즈의 거위를 날려버립니다. 영웅 행세를 다 계획한 후 카니치는 자신이 구한 여자아이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가 자신을 키자란 안주라고 소개하자 놀랍니다. 그녀는 그의 싸움 실력을 칭찬하고는 한동안 그와 싸우기를 고대해왔다며 싸움 준비를 합니다. 푸룬지는 키자라의 자세를 보고 그녀가 숙련된 격투가임을 간파하고 카니치에게 경고하지만 카니치는 여자는 때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푸룬지는 도장에서 그녀와 스파링할 때 항상 그녀를 때리려고 한다며 농담으로 지적하고 이에 카니치는 왜 그래야 하는지 어색하게 설명합니다. 카니치가 싸우기를 거부하자 키자라는 화가 나서 그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리지만 마치지 못합니다. 카니치가 하는 선차별적인 게임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치즈에게 기습 공격이 먹혔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치즈가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던 카니치는 자신의 날아차기가 비겁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기절한 치즈에게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키자라는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카니치와의 결투를 연기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자신도 다케다를 쫓고 있으며 카니치가 자신을 이기면 그를 내버려둘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합니다. 카니치는 키자라와 싸울지 말지 고민하지만 푸룬지는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키자라와 싸울 기회를 얻으려면 훈련 중에 적어도 한 점이라도 따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는 더 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급 기술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날 밤 라이벌 갱단이 라그나로브에게 싸움을 걸지만 8대 금권만 나타납니다. 라이벌 갱단은 무시당했다고 느껴 그들에게 돌격합니다. 8대 금권의 리더는 로키 4, 허밋 6, 키자라 VIII 3명만 보내고 그들은 갱단이 보낸 10명의 깡패들을 단 몇 분 만에 때려눕히고 제압합니다. 그동안 니즈마는 숨어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카키는 가니치에게 고급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되었는지 묻지만 가니치는 대답을 피하고 학교로 향한다. 사사키는 가니치에게 강제로 훈련을 시키려 하지만 어른은 그에게 시간을 주라고 말한다. 결국에는 그 훈련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가니치는 전날 일들을 회상한다. 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프린즈에게 고급 기술 훈련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재능 부족으로 스승들을 실망시킬까 봐 걱정된다고 고백하지만 프린즈는 스승들이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준다. 하루가 갑자기 나타나 가니치에게 뒤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앞쪽에서 치즈가 그와의 앙금을 청산하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니지마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니치는 치즈와 맞서더라도 이를 해결하려 한다. 치즈는 이전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평판이 떨어졌고 그의 부하 대부분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가니치에게 복수하려고 한다. 가니치는 사과하고 설명하려 하지만 치즈는 가니치의 고통스러운 비명 외에는 아무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카니치에게 주먹을 날리지만 카니치는 재빨리 피하고 반격으로 쓰지가 날아가게 만들어 카니치조차 자신의 힘에 놀란다. 프린즈는 카니치에게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말하며 그의 훈련으로 얻은 힘을 마침내 존중한다. 그녀는 사범들이 그의 잠재력을 보고 이제 그가 고급 기술을 배우고 견딜 힘을 기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인다. 스지는 패배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를 떠나 다른 조직에 들어가라고 말하며 이제 부하가 없으니 자신의 가치를 잃었다고 결론 짓는다. 그가 떠나려고 돌아설 때 카니치는 그를 위로하며 친구가 있는 것이 부하가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한다. 스지는 친구들과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카니치에게 라그나로크의 다케다에 대한 계획을 경고한다. 그들은 앞으로 치명적인 폭행을 계획하는데 키사라의 무리가 실행하고 파랑권의 일원이 는둔자가 감독할 것이다. 도장으로 돌아왔을 때 카니치는 에이케센에게 고급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은 시작하기로 한다. 가니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급 훈련의 어려움에 직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니치는 권투부에서 다케다에게 라그나로크가 작별 인사로 자신을 두들겨 패려 한다며 더 조심하고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케다는 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이 때문에 가니치는 걱정합니다. 한편 메이지마는 학교 신문에 가니치가 치즈에게 승리했다는 과장된 뉴스를 퍼뜨리며 평소처럼 장난을 칩니다. 가니치는 그가 권투부 근처에서 신문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다가가려 하지만 메이지마는 가니치가 다가가기 전에 도망칩니다. 그 후 가니치는 다케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며 위험에 처하면 전화하라고 말하지만 다케다는 프렌즈의 번호를 가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방과 후 도장에서 가니치는 고급 기술을 배우기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사카키가 먼저 가라테 기술을 시범 보입니다. 사카키는 그 기술을 사용하여 한 손으로 가니치의 공격을 막고 같은 손으로 가니치의 턱을 칩니다. 그러고는 여러 상대와 동시에 싸울 때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카니치에게 설명합니다. 아파차이가 자신의 기술을 시범 보이려고 앞으로 나서지만 카니치가 시범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 울기 시작합니다. 아키사메는 이 기술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에 카니치 대신 시범을 보입니다. 아파차이의 기술은 회전 발차기입니다. 이 기술로 상대의 머리에 거의 확실하게 회전 팔꿈치 공격을 가하지만 아키사메는 이를 알고 있었기에 머리에 닿기 전에 팔꿈치를 막습니다. 아키사메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기술을 시범 보입니다. 카니치에게 여러 타격을 연속으로 가하는 특수한 기술이며 카니치는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집니다. 켄사이도 자신의 기술을 시범 보이려고 나서지만 카니치는 좀 쉬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첫날 고급 기술 훈련으로는 3가지 기술이면 충분하다고 결정하고 자신과 시게르는 나중에 카니치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합니다. 카니치는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스승들이 보여준 기술을 익힐 만큼 재능이 있는지 고민합니다. 마치 그의 생각을 들은 듯 아키사메는 재능은 필요 없고 조금씩 배우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프린즈가 들어와 아키사메에게 다케다가 뼈 맞춤 예약을 위해 왔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아키사메는 카니치를 아파차이와 사카키에게 맡기고 진료소로 갑니다. 진료소에서 아키사메는 다케다를 진찰하고 그가 상당히 회복되었음을 확인하지만 무언가 꺼림칙한 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묻습니다. 다케다는 무술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부상을 당하고 스스로 치료하고 다시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다소 우스꽝스럽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키사메는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났으니 애초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케다에게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아키사메는 그를 도장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카니치가 사카키의 기술을 배우는 중에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는 카니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술들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키사메는 또한 카니치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때 진정한 용기를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카니치는 마침내 사카키의 기술을 성공시키지만 사카키는 그의 반격을 막고 가볍게 칭찬합니다. 아파차이의 기술은 더욱 끔찍하고 몇 라운드 후 카니치는 이상한 정신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카키는 그에게 물을 붓지만 그것은 그가 완전히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를 일시적으로 깨어나게 할 뿐입니다. 사카키 사범이 무릎으로 그의 등에 압력을 가할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바로 그때 다케다가 떠나려고 하자 후린지가 카니치에게 알리고 카니치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서둘러 그에게 혼자 나간 것에 대해 꾸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키사메는 그에게 다케다의 뼈 맞추는 약속을 알려줍니다. 카니치는 다케다에게 자신의 번호를 저장했는지 묻지만 다케다가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니치가 직접 다케다의 휴대폰에 번호를 저장하고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라고 약속하게 합니다. 그 후 다케다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다케다는 라그나로크의 습격을 받지만 약속대로 카니치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파견된 사람들 중에는 키사라와 라그나로크 소속이었을 때 그의 친구였던 유키타가 있었습니다. 유키타는 자신이 온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며 라그나로크를 떠나 다케다를 돕겠다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냅니다. 폭력배들이 그들 둘을 공격합니다. 싸움 중에 라그나로크 구성원이 넘어지면서 다케다의 휴대폰을 치고 우연히 카니치에게 스피드 다이얼이 걸립니다. 아파카이가 전화를 받지만 아무도 들리지 않자 카니치가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과 사람들이 싸우는 듯한 격투 소리뿐입니다. 켄사이가 카니치로부터 전화를 받아 몇몇 단어를 알아챕니다. 그러자 아파카이가 카니치에게 자신의 전화로 발신지를 추적하라고 말하지만 카니치는 자신의 전화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켄사이는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귀를 기울여 싸움이 벌어진 곳 위쪽 고가철로를 지나는 기차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프린지에게 다케다가 귀가하는 길과 고가철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추적하기 위해 지도와 학생 명부를 요청합니다. 카니치와 프린지가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싸움 현장으로 돌아와 유키타와 다케다는 버티고 있지만 싸워야 할 조폭들이 많고 키자라는 옆에서 지켜보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녀는 싸움에 뛰어들어 다케다에게 봐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녀의 막강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케다는 물러설 의향이 없다. 카니치와 프린지는 다케다가 키자라의 무리와 싸우는 곳으로 향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한다. 프린지는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기둥에 올라가 그들을 발견한다. 그녀는 카니치에게 알리고 그들은 현장으로 향한다. 싸움 현장에서 다케다와 유키타는 키자라 무리의 모든 구성원을 물리치고 이제 최종 보스 키사라와 싸우게 된다. 키사라는 그들에게 함께 달려들라고 말하지만 유키나는 먼저 그녀의 셔츠를 잡아 벽으로 던진다. 키사라는 벽을 밟고 다시 뛰어올라 회전하는 발차기로 유키타를 날려버린다. 타케다는 그녀에게 다가가 몇 차례 주먹을 날리지만 빗나간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장화 발바닥으로 그의 주먹을 맞고 회전하는 발차기로 반격하지만 그는 재빨리 피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두 번째 공격, 즉 그의 머리 중앙을 향한 또 다른 발차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고통으로 무릎을 꿇지만 훈련 중 카니치의 단호하고 끈기 있는 모습을 떠올린다. 이 때문에 그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키사라와 계속 싸운다. 그는 주먹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에 공격을 날리고 그녀는 그를 세게 차서 울타리 너머로 날려보낸다. 전투 초반 유키타에게 멀리 날아갔던 키사라 패거리의 일원인 고가가 돌아와 키사라가 타케다와 유키타 둘 다를 물리친 것을 본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은지 묻고 그녀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와 나머지 일행은 싸움 초반에 자신들에게 했던 일에 대한 보복으로 이미 얻어맞은 다케다와 유키타를 다시 때리기 시작합니다. 유키타가 자신을 던진 것에 대한 복수로 고가는 유키타의 팔을 부러뜨리려고 보도에 올라가 유키타의 팔에 착지할 충분한 추진력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카니치가 뒤에서 그를 주먹으로 치고 현장에 나타납니다. 카니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심하게 얻어맞은 다케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는 키사라 일행을 마구 두들겨 팹니다. 키사라가 그를 공격하려 하자 프린지가 나타나 카니치가 여자와는 싸우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으니 자신이 상대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키사라는 프린지의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를 눈치채고 질투심에 그녀를 암소라고 부르지만 이 말은 프린지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키사라는 그녀가 비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발차기를 날리지만 상대는 점프로 피하고 공중에 뜬 그녀를 키사라가 공격하려 하자 프린지는 반격으로 그녀를 날려버립니다. 도장으로 돌아와 카니치의 사범 4명은 그와 시게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게르는 카니치를 보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앞의 차이도 걱정하지만 사카키는 시게르에게 카니치가 친구를 돕기 위해 갔고 프린지가 함께 있으니 지지 않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합니다. 다시 싸움 현장으로 돌아와 카니치는 키사라 패거리들을 혼내주고 있고 타케다와 유키타는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키사라 패거리 중 일부가 타케다와 유키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카니치는 그들을 보고 유키타가 타케다를 돕다가 같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화가 난 그는 라그나로크 더치백을 눈덩이처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알루미늄 울타리에 하나를 던진 후 회전 발차기를 시도하지만 상대가 피하면서 그의 다리가 울타리에 걸립니다. 하나의 폭력배가 그에게 돌진하며 막대기로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사카키의 반격 기술을 사용하여 그를 기절시킵니다. 프린지는 카니치를 공격하려는 폭력배에게 시선이 팔린 순간 키사라가 그녀의 머리를 향해 발차기를 날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발의 차로 피하며 싸움을 끝낼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사라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제대로 된 이름, 발음조차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납니다. 그녀는 프린지에게 발차기를 날리지만 충돌 직전 그녀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키사라는 그녀가 점프했다고 생각하며 위를 쳐다보지만 프린지는 그녀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프린지는 그녀의 서 있는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그녀의 머리가 땅에 닿으려는 순간 그녀는 키사라의 머리 아래에 다리를 대어 낙하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죽었을 것입니다. 카니치가 발을 울타리에서 빼내려고 애쓰는 동안 칼을 든 키사라의 패거리 일원이 그에게 달려들어 찌르려 하지만 마치 모든 슈퍼히어로처럼 극적으로 등장한 니즈마가 야구 배트로 그의 머리를 칩니다. 하지만 니즈마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왔고 이 때문에 키사라의 부하들은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니즈마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승리의 모든 열매를 차지하려고 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자신뿐입니다. 니즈마는 자신에게 부하들이 있다는 사실을 카니치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과 카니치 양쪽의 부하들이며 신파쿠 연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니치는 타케다를 찾아가 약속대로 전화하지 않은 것을 나무랐고 타케다는 사과하며 그를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카니치는 이것이 타케다가 자신을 보호하려다 왼팔을 잃은 때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타케다는 자신과 유키타가 작별 인사 폭행을 극복하고 승리했다고 말하며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카니치는 니즈마에게 신파쿠 연합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압박했지만 니즈마는 계속 모르는 척하며 질문을 피했습니다. 카니치의 압박 끝에 니즈마는 그것이 평생의 꿈인 세계 정복을 위한 자신의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을 해내려면 카니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에 카니치의 뛰어난 지능을 더할 것이라고 말이죠. 카니치는 그의 머릿속에 든 생각을 깨우려고 격렬하게 때리기 시작하지만 너무 세게 때리는 바람에 니즈마는 기절합니다. 바로 그때 신파쿠 연맹원 몇 명이 문간에 나타나 들어오려고 하자 카니치는 숨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 그는 살금살금 빠져나갑니다. 카니치의 동급생인 이즈미가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마치 곤경에 처한 처녀처럼 달려옵니다. 그녀는 가라대복을 입은 남자가 원예부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불량배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여 카니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카니치는 서둘러 원예부로 가지만 가라대복을 입은 남자가 다케다와 함께 있던 유키타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의 용기와 며칠 전 그들을 도와준 것에 감사하려고 왔다. 유키타는 학교의 유도부에 가입하여 현재 부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타케다의 압박을 받은 후 그는 카니치에게 자신이 빚을 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그를 도울 것이라고 인정한다. 키자라의 은신처에서 그녀는 훈련 중에 그녀의 부하들에게 화를 내고 좌절감을 표출한다. 그녀의 부하 중 한 명이 은자에게서 직접 받은 명령을 전달하는데 신박연합을 추적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그녀는 복수를 절실히 원하며 그것을 위해 상관의 명령을 어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프린지를 잡아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과 신박연합 간의 충돌을 일으킬 사고를 일으킬 계획이다. 도장으로 돌아온 카니치는 스트레칭을 하며 여동생에게 키자라 일당을 혼자서 모두 물리쳤다고 자랑하고 있다. 켄사이는 키자라를 쓰러뜨린 건 사실 프린지였지 카니치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의 허풍을 깼다. 카니치의 상처에 소금을 더 치듯이 이즈마의 즉각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케니치는 칼에 찔렸을 거라고 말한다. 아키사메는 켄사이의 말에 동의하며 카니치에게 고급 기술을 익히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을에서 니즈마와 신파쿠 연합원들이 행진하다가 다리에 이르자 누군가가 길을 막고 서 있다. 니즈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남자는 막강한 나그나로크 멤버다. 하룡의 하나, 은둔자. 니즈마의 부하 한 명이 그에게 돌진하지만 강에 던져진다. 니즈마는 모든 부하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그는 혼자서 길에 있는 낯선 자를 물리치겠다고 말한다. 부하들이 떠나자 그는 무릎을 꿇고 은둔자 앞에서 빌기 시작한다. 전투 능력 면에서는 은둔자에게 상대가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은둔자는 카니치가 어디서 누구에게 수련받는지 알고 싶어하지만 니즈마는 그것을 모른다. 시간을 끌다가 그는 은둔자에게 모래를 뿌리고 강으로 뛰어들어 동맹의 한 구성원이 있는 곳으로 헤엄쳐간 후 그를 하수구로 끌고 간다. 그는 도시의 모든 하수도 터널을 꿰뚫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은둔자를 따돌릴 것이다. 그 역시 카니치가 어디서 누구에게 수련받는지 알아내기로 한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카니치는 프린지에게 고급 수련을 아직 익히지 못했다고 불평한다. 프린지는 그를 격려하며 그는 상당히 향상되었고 그를 칭찬하며 제대로 된 싸움 자세를 취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 니즈마는 카니치가 직접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들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는 카니치의 집까지 미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그들이 집에 도착하고 문이 잠기자 니즈마는 문에 살금살금 다가가 열어보려 하지만 너무 힘이 약합니다. 결국 포기하고 문에 기대어 앉았는데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그는 뒤로 넘어집니다. 그 위에 서 있는 시게루를 보고 일어서서 자신이 카니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시게루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하지만 그가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는 카니치의 이름을 부르며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아파카이와 부딪히고 그의 굳은 근육 때문에 그가 필러라고 생각합니다. 니즈마는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겁에 질려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에 질려 문으로 향하지만 시게루가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지만 사카키가 개인 훈련 중인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도 겁에 질린다. 에키사메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지만 그에게도 겁에 질린다. 밖으로 뛰쳐나와 벽에 기대고 서서 위를 올려다보니 프린즈의 아버지가 거인처럼 솟아있다. 그는 정신적인 붕괴를 경험하고 큰 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하고 카니치가 듣고 그를 구하러 온다. 카니치는 스승들에게 니즈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소화할 시간을 주라고 말하고 모두 떠난다. 이를 본 니즈마는 스승들이 카니치에게 얼마나 순종적인지 놀라며 그들을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괴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 괴물들을 이용하여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한다. 카니치는 그의 셔츠를 잡고 전날처럼 향수를 그의 얼굴에 뿌리며 때리기 시작한다. 전날처럼 그는 과하게 불었고 니즈마의 뺨은 부어올랐다. 다음날 학교에서 이즈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카니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 하지만 가는 길에 그녀는 그와 어수선하게 부딪힌다. 결국 그녀는 그에게 자기 집으로 따라오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프린지와 쇼핑 가기로 약속했다며 거절한다. 이즈미는 프린지에게 또다시 밀린 것에 실망한다. 니즈마는 카니치와 이즈미를 발견하고 프린지, 카니치, 이즈미 사이에 삼각관계가 있다고 의심한다. 그는 프린지와 카니치 사이에 틈을 만들어 프린지를 변하게 하고 자신의 그룹에 이즈미를 추가하는 방법을 꾸미기 시작한다. 그러기 위해 그는 카니치와 이즈미가 사랑에 빠지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프린지를 혼자 남겨두고 뒤틀린 니즈마가 기회를 잡도록 만듭니다. 이즈미가 지나가자 니즈마는 그녀를 불러 카니치에게 연애 감정을 느껴 괴로웠는지 묻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지만 니즈마는 결국 그녀를 유혹하고 그녀는 넘어갑니다. 그 계획은 그녀를 카니치의 도장으로 데려가도록 약속하고 가능한 한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모습으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가는 길에 이즈미는 마치 악마와 계약한 것 같지만 니즈마가 카니치와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줄 큐피드가 될 것이라고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이즈미는 니즈마를 만나러 늦게 나타나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교회 소녀처럼 차려입고 니즈마는 이것에 매우 실망하며 왜 유혹적으로 차려입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니즈마가 이즈미를 도장으로 데려가려 할 때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벽을 뚫고 나타난 카니치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습니다. 이즈미는 그를 구하려 하지만 시게루의 엄청난 머핀에 막히고 프린지가 카니치 인생에서 유일한 풍만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게루는 계속해서 카니치를 바닥으로 끌고 가고 이즈미는 다시 한번 그를 구하려 하지만 한때 자신을 구해준 적이 있는 아키사메에게 다시 막힙니다. 다시 한번 그녀는 카니치를 구하려 하지만 켄세이의 카메라 플래시에 막혀 여러 장의 사진을 찍히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녀는 아파차이가 갑자기 뒤에 나타나자 더욱 놀라고 도장이 어떤 곤이고 카니치가 거기에 왜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카니치는 아파차이와 훈련을 시작하고 곧 기절합니다. 그래서 프린지는 차가운 물통으로 그를 깨우는데 이즈미는 화가 나서 도장의 카니치에 대한 잔혹한 대우에 대해 그녀와 대립합니다. 사사키는 다음에는 끓는 물주전자로 깨울 것이라고 말하며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긴장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키사메는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하고 모두를 차에 초대합니다.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카니치는 노지마에게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묻고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탁자 건너편에서 프린지는 시게루가 거꾸로 매달려 이즈미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운데 이즈미에게 카니치가 왜 그들과 함께 사는지 차분하게 설명한다. 그녀는 또한 카니치가 거주 수련생으로서 가라테, 쿵푸, 무에타이, 유도를 배우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즈미는 그것들이 모두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인정하지만 프린지는 여자아이들이 그 차이를 몰라도 괜찮다고 위로한다. 그들의 점잖은 대화는 곧 격렬한 언쟁으로 변하고 이즈미는 프린지를 무례하다고 비난하고 프린지는 자신을 변호하려 한다. 논쟁은 매우 격렬해지고 그들은 카니치에게 편을 들어달라고 한다. 엄청난 압박 속에서 카니치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도망치려고 하는데 문을 열자 도장 사범의 도청 사실이 드러나지만 그들은 즉시 흩어진다. 프린지는 실증이 나서 상황을 제어하려고 하고 카니치에게 훈련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이즈미에게 무술을 정말 싫어한다면 아직도 여기에 뭐 하는 거냐고 물어서 내쫓으려 한다. 하지만 그녀의 실망과는 달리 이즈미는 자신이 실제로 무술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매일 도장에 와서 훈련을 지켜보겠다고 다짐한다. 프린지는 이즈미에게 시간 낭비라며 두어 초도 못 버틸 거라고 말한다. 이즈미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수련 과정에 등록하기로 한다. 카니치는 이즈미에게 도장이 다르게 운영되니 시도하지 말라고 한다. 반면 프린지는 장난을 칠 기회를 보며 어느 정도 그 생각을 반긴다. 니즈마는 자신의 악당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니지마는 이즈미와 후린지의 싸움 중에 카니치가 이즈미를 구하러 뛰어드는 상황을 상상한다. 그러면 후린지가 카니치에게 화를 내고 그 틈을 타 자신이 후린지 곁으로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 이즈미는 무술 스타일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무술에 대해 전혀 몰라서 후린지가 스타일을 설명해주지만 이즈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석에서 시게루는 니지마에게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냐고 묻지만 니지마는 자신의 속셈을 가지고 있기에 곧바로 거절한다. 하지만 시게루는 그를 따라가며 고등학생이 낙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카니치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장로를 데려오고 장로가 나타나 이즈미에게 도장이 들어가기 어려운 곤이라며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시험에서 이즈미는 한 엄지손가락으로 푸시업을 10번 해야 합니다. 이즈미는 불가능하다고 외치지만 후린지가 손쉽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즈미가 못한다고 하자 장로는 양손으로 푸시업을 하도록 허락하며 유리하게 해줍니다. 처음에 후린지는 불공평하다고 항의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즈미가 푸시업을 시작하지만 몸을 제대로 들지도 못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너무 엄친아라서 이런 간단한 운동도 못하는 거라고 속삭입니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고 포기하고 카니치가 구하려고 할 때 장로가 그를 막습니다. 한편 시게루는 니지마를 도장 안에서 계속 쫓아다니다가 자신도 모르게 함정에 빠집니다. 도장으로 돌아와 이즈미는 카니치가 사사키와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지켜보고 후린지가 차를 가져다 줍니다. 후린지는 자신이 전에 보였던 미성숙함에 대해 사과하고 이즈미는 너무 흥분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카니치가 원예와 같은 덜 적대적인 활동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고 후린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무술에 재능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그녀의 말에 동의합니다. 후린지는 카니치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피하다 지쳐서 무술을 시작했다고 말을 이어갑니다. 확인하듯이 그는 사카이가 도망치라고 말해도 흠씬 두들겨 맞고도 바로 일어섭니다. 숲속에서 니지마는 온천을 발견하고 도장에도 그런 곳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시게루가 거의 알몸으로 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더욱 놀라 다시 목숨을 걸고 도망친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이즈미는 카니치와의 훈련을 방해한 것에 대해 사부들에게 사과하지만 장로는 그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지만 결국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즈미가 떠나자 카니치는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신이 정말로 이즈미가 남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후린지는 그가 오늘따라 더 활기차 보였다며 놀린다. 사부들은 카니치가 사실 엄지손가락 푸시업 테스트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실제로 통과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니지마는 자신의 실패한 계획을 한탄하며 격렬하게 새로운 계획을 노트에 적어 넣는다. 반면 이즈미는 도장에서의 경험에 감사하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배웠다. 니지마는 그녀에게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그녀가 매혹적인 옷을 입고 카니치를 유혹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즈미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카니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다. 다음 화면의 영상을 시청하세요. 곧 만나요.